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홍세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제8회 2차 시험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가다만 올리면서 봤던 것은 산식이 어려워졌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렵다는 거는 모든 문제마다 함정이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 함정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함정이 아니라 업무 방법에 다 세밀한 부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뭐를 캐치하셔야 되냐, 이번 시험을 보시고 첫 번째 업무 방법수를 꼼꼼히 정독하시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주는 교훈은 이렇게 문제들은 크게 크질 않아요. 답안을 작성을 해보면 느끼셨죠? 근데 몰라요. 왜? 함정을 여기저기 심어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문제풀이 제가 하면서 올해 출제 경향 그리고 내년 대비 경향을 문제별 1과목, 2과목 또는 문제별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문제 1번 보실게요. 문제 1번은 우리 뭐예요? 앞에 보험이론 1장, 그다음 2장은 농업재해보험 특성이에요.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점에서 10점 많으면 15점 나온다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문제 1번 뭐예요? 위험관리의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의 방법 5가지 특성 늘 말씀드렸어요. 1장은 딱 저딴식이에요. 뭐? 이론이잖아요. 그 이론을 서술하시오? 아니, 아직 그 단계 아니에요. 패턴은 딱 2가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리적 위험관리 특성 중 그 특성 5가지, 또 손해보험의 원칙이 쓰시죠. 법적 특성 몇 가지, 이거예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제 서브노트 써드렸죠. 이제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시다 보면 이렇게 서브노트를 다 내려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서브노트는 여러분이 이제 판매용 아니에요. 수강생은 내려받으시는데, 자 보세요. 바로 제 다음 페이지 여기 물리적 위험관리, 물리적 관리 위험 통제 5가지 박스 딱 쳐놨죠? 그대로잖아요. 지금 방법 다 알려드려서 나올 게 뻔하다고, 요 패턴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똑같아요. 이건 앞에 1장 문제 1번은, 문제 2번은 2장 보실까요? 2장도 제가 서브노트 해드렸어요. 보시면 아마 마이크 소리 좀 바스락 소리 들릴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자, 2장에 보면 농업재해의 특성과 필요성 뭐예요? 서브 3개밖에 없죠. 하나, 둘, 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뭐랬어요? 여기 암기 팁까지 적어드렸어요. 동복, 계절, 불불, 광역, 대피. 겨울에 불 잘 나잖아요. 동복 입죠, 겨울에. 겨울에 동복 입고 겨울 계절에 불이야 부야 소리치고 불나면 광역 대피소로 피신하세요. 이렇게 암기 팁까지 해드렸었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 중에 몇 개, 5가지만 쓰래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내년은 그 밑에 있죠. 2장에 나온다. 이거 더 있어? 이거밖에 2개밖에? 그렇다고 시험이 나온다고 농작물 재해보험 특징의 손해평가의 어려움, 위험도의 차별에 대한 곤란에 대해 서술하시오? 절대 그렇게 못 나오죠. 이렇게 특징을 쓰라거나 기능을 쓰라거나 이게 다예요. 원칙을 쓰시오. 법적 특성을 쓰시오. 이게 1장, 2장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문제 3번은 이게 또 다른 패턴을 보여준 거예요. 뭐예요? 아까는 전체 이슈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쓰시오. 기능에 몇 가지 쓰시오. 문제 3번은 뭐예요? 특정 내용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험 계약의 성질, 기본 원칙이 있고요. 관련하여 이렇게 가로놓기를 넣습니다. 딱 2가지 패턴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이 시험이 한 10년 정도 진행이 돼서 그때는 굉장히 깊게 서술하셔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어떤 이슈를 주고 특성, 원칙 몇 가지 쓰시오. 2번째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로넣기. 그리고 제 이 서브에 정의 깔끔하게 다 해놨어요. 보세요. 페이지 따라서 쫙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업무보면서 교재 한번 보세요. 보자마자 깝깝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실 때는, 제 강의 들을 때는 정독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2번째부터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압축을 하는 처음부터 여기로 바로 접근해버리면 나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암긴 하지만 1장, 2장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1장, 2장 공부하는 방법은 내년에 시험 준비하실 때 다짜고짜 와, 홍 교수님 너무 잘 맞췄다, 이것만 해야지. 아니요. 서브만 해버리면 왠지 불안해요. 공중에 있던 사상 누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요? 기본서 제가 찬찬히 훑을 거고, 기본서에 가로넣기, 압축하기, 그리고 기본서 가로넣기 문제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핵심 문제집에 업무방법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문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가로넣기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되셨죠? 1, 2, 3번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세요. 이 내용은 굳이 찾아보시면 다 페이지 연동해놨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문제 4번. 자, 올해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발가락으로 쓰는 거. 이거 쓰는 데는 5초도 안 걸리죠. 고추 브로콜리. 뭐 말 다 했죠.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이 3% 5%인 거. 고추 브로콜리, 밭작물, 종합비용, 생산비 보장. 딱 이거밖에 없죠. 이거 뭐 또 설명 안 드릴게요. 문제 5번. 자,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지향 100% 나온다고. 인수지향 보험료는 안 나올래? 안 나왔어. 내년에 또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업무방법서 166페이지. 인수심사. 올해 개정 업무방법서 특징이 뭐예요? 각 품목별로 공통사항이 있고 계열 품목별로 차이사항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기존에는 품목별로 계속 반복했잖아요.
특히 인수 제한할 때는 뭐예요? 가만 답을 보세요. 어떤 특성이 있나? 자, 이 문제 특정 잘 보세요. 출제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기출문제 풀이를 보셔도 똑같은 게 보세요. 지금 답안 잘 보세요. 다 숫자네요. 그렇죠. 다 숫자예요. 이렇게. 심지어 미만 이상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해놔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공부를 좀 더 쉬기 위해서 가로를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출제자처럼 친절하게 안 치고요. 그래도 공부를 할 때 만약을 더 대비해야 되잖아요. 가로를 이렇게 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칩니다. 저는 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 대비는 여기까지 이런 거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왜? 여기는 인수 제한을 물어봤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인수 가능으로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3,000주 미만 4만 주 초과가 인수 제한이니까 인수 가능은요. 23,000주 이상 4만 주 이하. 그래서 인수 제한을 공부하실 때는 인수 제한을 공부하시고 반대로 인수 가능도 같이. 복분자 볼게요. 복분자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복분자는 인수 제한 수령이 1년 이하짜리, 11년 이상짜리는 여기 이상이 아니라 이상이에요. 오타입니다. 11년 이상 인수 제한하겠대요. 반대로 인수 가능한 수령은 복분자. 1년 이하, 11년 이상이 인수 제한이래요. 가능은요? 2년 이상, 10년이에요. 동시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사례 문제. 이번 출제 특징이 뭐예요? 뭐 긴갑도 A씨는 어쩌고 저쩌고 웬 스토리텔링이 되게 많았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낼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굳이 제가 이거 찾았는데 오미자 주간극 50cm. 그 다음에 여기 수령 또 나왔죠. 수령은 뭐예요? 제 서브노트 여기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강의 들으시면 이거요? 수령 품목별로 쫙 정리해놨어요. 그것도 오름차순으로. 3년 미만, 포부고참, 4년 미만, 유무대감 다 정리해놨습니다. 5년 미만 매일 밤 살떨리게 매일 밤 살구 6년 자두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보고 느끼셔야 돼요. 출제자들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저 인수자네가 숫자가 뭐 한두 개겠습니까? 출제자에게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상, 이하 요거까지 조금 주의해줘. 왜? 사례 문제를 대비해야 돼요. 이거는 가로놓기지만 사례 문제.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숫자만 외우지 마시고 이하, 이상, 미만, 초과 요거까지는 확실히 해주세요. 됐고. 자, 문제 6번 이어서 갈게요. 이번 시험에서 문제 6번이 제가 보기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산 자체도 시간이 좀 소모되었고요. 자, 어려웠다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보시면 콩이 백태, 서리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재배 면적이 다르네요. 기존엔 뭐예요? 품목이 하나 나왔고 품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풀면 됐어요. 공식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수익감소 보장은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줄줄 알 거예요. 첫 번째, 가피자입니다. 무조건. 보험금 가피자죠. 크게 쓸게요. 가입금액, 피해율,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10%, 15%가 없다. 농업 수익감소 보장 전체 품목이. 그 다음에 피해율이죠. 피해율은 기실기, 기준수입, 실제수입, 기준수입. 기준수입은요?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딱 내려 이렇게 연역적으로 답안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은요 수미 병기수입니다. 수미 병기수 다이몬 타는 게 좋겠죠. 안 까먹게 수미 병기수 무슨 뜻이에요? 이 병충해는요 가을감자 가을감자는 병충해 감수량이 있죠. 병충해 감수량은 보상하지 않겠다. 그러면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병충해 감수량 그 다음에 미니멈 기준 가격과 수확 가격 중에 작은 거 저는 이렇게 다 깔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무조건 나와요. 가피자 피율은 기실기 평기 수미 병기수 끝났잖아요. 그래놓고 이번 업무방법에서 개정이 뭐예요? 요 기존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온 게 1과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과목 문제잖아요. 자, 이따가 풀이할 때 이건 굳이 공식대로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고 문제는 이거 구하는 싸움이었어요. 나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익 감소 보장 품목을 먼저 나눠볼까요? 복습할게요. 보시면 수익 감소 보장 전체 품목은 뭐예요? 전체 품목. 제가 지금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시험 끝났어요. 분석을 하시고 내년을 대비하셔야 되죠. 수익 감소 보장은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내년 또 나올 수 있어요. 왜? 아직 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수익 감소 보장. 보시면 전체 품목은 포도, 과수죠. 밭작물은 양양고마, 가을콩 이렇게 포도,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가을감자, 콩 끝났습니다. 자, 수익 감소 보장은요 이렇게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가입연도 올 농가 수치 비율 가입연도 포함 여부에 따라서 기준 가격 구할 때죠. 기준 가격을 구할 때 가입연도 자료를 넣니 마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도 준 거잖아요. 우리 문제에서도 여기가 첫 번째 마포 양양 여기는 고가을콩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품목을 이렇게 여기는 과수와 밭작물 또 여기는 이렇게 마포 양양과 고가을콩 두 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 마포 양양은 뭐예요? 기준연도 가입연도를 포함합니다. 왜? 얘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마늘, 포도, 양파, 양배추. 나머지는 고가을 콩, 고구마, 가을 감자, 콩. 우리 지금 문제 나온 게 뭐예요? 콩. 그러니까 기준가격 구할 때 콩은 가입연도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나누는 방법,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냐 안 곱하냐에다 또 나눠줘야 돼요. 여기는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냐 안 곱하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가격에다가 품목을 먼저 쓸까요? 얘는 콩, 마늘, 콩인데 콩은 4가지가 있죠. 장, 두, 나, 밥. 장유미, 두부용, 나물용, 반민용. 그런데 여기서는 나물용입니다. 우리 콩나물. 집에서 식단에 콩나물 있죠. 그 나물용 콩, 콩나물용 콩. 그 다음에 나물하고 라임이 비슷한, 다행히 라임이 타요. 콩나물, 마늘. 요 2개. 그리고 나머지죠. 나머지 5개. 얘는요, 우리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 어떻게 해요? 기준가격, 수학기 가격 구할 때 올림픽 평균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지를 않습니다. 얘만 있어요. 여기 올림픽 평균이 아니고 수학기 평균이지. 수학기 평균 가격. 여기는 수학기 평균 가격입니다. 나머지는요, 여기다가 기준 가격 구할 때 올림픽 평균에다가 여기 이거 농가 수치비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학기 가격은 수학기 평균 가격에다가 농가 수치비를 곱해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감소 보장 품목은 이게 다 끝이에요. 보시면 전체 품목이 이렇게 포도, 양양고마, 가을콩, 그 다음에 가입연도를 포함하냐 안 하냐 기준 가격 계산할 때 포함하면 마포, 양양, 포함하지 않는 건 고가을콩. 이번 문제 나온 게 콩. 그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을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곱하냐 안 곱하냐에 따라서 콩나물, 콩마늘, 나물용 콩만이에요. 얘들 이렇게 나머지 5개 이렇게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이제 개관했죠. 이번 문제가 뭐예요? 이게 나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교재 가실게요. 교재로 업무 방법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53쪽 한번 봐주세요. 153쪽 하단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아까 봤는데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품종의 콩이 식재된 경우에는 이거죠. 밑에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을 각자 따로 두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거 나온 거예요. 해당 품종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산 문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가중평균이 어려웠던 거예요. 가중평균? 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지울게요. 이건 어차피 제 본강의 때 다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판사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들어주세요. 내년 시험 보시라고 제 강의 들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가중평균 개념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업무 방법에서 평균 2가지 나와요. 산술평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산술평균은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백태하고 서리태 구할 거 아니에요? 백태 가격이 나왔을 거고, 서리태 가격이 나왔을 겁니다. 산술평균은 뭐예요? 2개를 더합니다. 그리고 2로 나눕니다.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중평균은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네들 각자의 어떤 가중치를 주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신 153쪽 하단에 면적 비율 몰라도 풀 수밖에 없어. 왜? 보세요, 문제에서. 여기에서 가중치 얘밖에 없어요. 당연히 면적 비율을 모르셨더라도 당연히 풀 기준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백태와 서리태의 각각의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래, 안분해야 되겠네. 산술평균 아니래. 그럼 면적 비율인데? 아니, 가중평균인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 근데 기준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순발력 있으신 분들은 면적 비율 설령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가중평균? 그래, 그러면 이거밖에 더 있네요. 보실게요. 자, 보세요. 1500, 1000입니다. 아까는 산술평균 2개를 더해서 1이 나는 가중평균은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좀 공간을 줄까요? 판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리태. 2개의 가격을 일단 먼저 구했습니다. 표에서. 그 다음에 가중평균 안에 2개를 어떤 식으로 더해서 가는 건데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겁니다. 쉽게 말한 여기 각각의 재배 면적 비율. 재배 면적 비율이니까 총합분의 예의 비율. 총합분의 예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백태.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가끔 좀 쓰려고 그래요. 곱하기 요 개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 뭐 때문에? 앞으로 가정평균인 개념이 또 나오니까 지금 알려드리려고 아예 한 번에 지금 뭘 알려드리냐면 가중평균의 개념을 알려드리겠어요. 왜? 가중평균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또 나옵니다. 딴 데서. 저희 시험에서 수학적 개념이 어려운 게 딱 2개예요. 가중평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비례식. 그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구구단입니다. 사칙경산. 이번에 어려운 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가중평균을 모른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가중평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가 초점이에요. 지금 제 강의의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가중평균한 방법. 자, 아까 면적 비율 2개 합한 게 2500이에요. 2500 제곱미터죠. 문제 푸실 때 이 단위까지는 안 써주셔도 돼요. 써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일단 여기는요. 아까 1500이었잖아요. 문제가 1500 맞죠? 1500 보시고 똑같이 분모는 2500 그리고 얘는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가중평균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뿌려줄 거냐, 그 기준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문제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걸 몰랐던 거예요.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실게요. 이제 별거 없어요. 하나하나 가실게요. 아까 제가 여기가 가입연도예요. 여기가 가입연도. 이렇게가 가입연도. 그래서 여기 기준 가격을 구할 때 가입연도를 포함하면 마포, 양양, 포함하지 않으면 고가을, 고구리 문제 콩이잖아요. 그럼 얘를 연도별 평균할 때 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를 평균을 하는 겁니다. 중품과 상품을 평균해서 각각의 연도를 냅니다. 얘 평균은 산술평균이죠.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는 방식.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기준 가격이 나왔죠. 똑같이 서리태도 똑같이 팩트했고요. 서리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입연도를 포함하지 않는 직전연도 5개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상품과 중품을 평균한 가격을 올림픽 평균하는 겁니다. 각 연도의 산술 평균 값을 다시 올림픽 평균을 알고 계시죠? 올림픽 뭐예요? 우리 올림픽 나가면 심사위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미국 선수가 나면 소련 심판은 당연히 자국 선수한테도 유리하게 줄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고득점, 저득점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올림픽 평균은 뭐냐면 올림픽 심사를 할 때 5명의 심사위원이 있으면 그중에 제일 높은 거 지워버리고 제일 낮은 거 버려버리고 중간값 3개를 산술 평균하는 거. 그게 올림픽 평균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내년의 시험에서 똑같이 또 말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하셔도 나올 수 있고 가로놓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은요. 뒤에 업무방법서 뒤에 부록편에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건 계산 문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거의 다 정리 다 됐죠? 가실게요. 자, 먼저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은 가입 연도를 제외한 직전 5년 하나, 둘, 셋, 넷, 5개 100대 각 연도별 평균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도별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이 나왔고 요 5개를 갖다가 올림픽 평균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왔죠? 100대. 여기서 제일 낮은 거 6,150원 지워버리고 제일 높은 거 7,350원 지워버리고 6,000 요거 3개 이렇게 더해서 산술 평균이니까 3개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눠주시고 이게 수학적으로 약한 분 때문에 제가 깊게 해드리는 거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농가 수치비요. 그대로 곱해줘요. 얘는 왜 곱해졌어요? 콩에서는 나물용 콩만 얘를 안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했었죠. 마늘하고 나물용 콩만 얘를 안 곱하고 나머지는 다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곱해줬죠. 서리 때 같은 방식으로 연도별 중품과 상품의 산술 평균값 하나, 둘, 셋, 넷, 5 한 다음에 제일 낮은 거 7,200원 날리고 제일 높은 거 8,400원 날리고 요 3개를 산술 평균하죠. 이렇게 곱하기 농가 수치비요. 각각의 기준 가격이 나온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자 기준 가격이 나왔고 이제 가중 평균해야죠. 가중 평균은 뭐 면적 비율로 면적 비율 나왔잖아요. 요 구한 가격을 백태와 서리태 각각의 기준 가격을 산술 평균이 아니라 면적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더해라. 끝났죠. 수학기 가격. 수학기 가격은 아까 요 자료죠. 요 자료. 문제로 주성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제가 문제 해독 방법이 더 중요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문제 해독을 하시라는 취지예요. 제가 뭐 답안 가서 쭉 예를 들으면 그게 무슨 강의예요? 저는 그렇게 강의 안 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전달해 드리려고. 문제는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문제 해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착하게 문제를 보는 법. 지금 뭐예요? 지금 수학기 가격 있잖아요. 수학기 자료잖아요. 여기 수학기 자료. 이게 수학기 자료잖아요. 여기. 그럼 얘 중품과 상품, 중품과 상품 평균한 게 각각의 수학기 가격. 각각이 나오면 아까 면적 비율로 가중 평균.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각각 수학연도 가격을 중품과 상품을 산술 평균하고 농가 수치 비율, 중품과 상품을 산술 평균하고 농가 수치 비율 이렇게 어때요? 좋죠? 제 강의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달려드립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저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가중 평균 방법은 알으셔요. 산술 평균은 알잖아요. 더한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 지금처럼 올림픽 평균 3개를 됐으면 3으로 나누고 2개를 됐으면 2로 나누고 5개 됐으면 5로 나누고 이거는 가중평균, 산술평균, 여기 가중평균입니다. 각각에 나왔죠. 백태와 서리태의 수학기 가격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배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 하시오. 이게 가중평균 과정이에요. 요렇게 아 이게 가중평균이라 이거 잘 봐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가중평균. 됐고 나머지는 1도 아니잖아요. 자 보험 가입금액 그 다음에 혹시 답안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요령이에요. 이걸 그때 864000 이렇게 치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답안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그리고 특히 가입성향 곱할 때 예를 들어 숫자를 바꿔볼게요. 5760원 곱하기 1540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540원 곱하기 5760 딱 하면 어떻게 나와요? 8870400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가입 금액은 10,000원 미만 절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워집니다. 어디서 잘라야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나누기 10,000원 해버립니다. 그럼 딱 찍어요. 887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가 887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검사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혹시나 헷갈려서 가실 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검사하기 쉽더라고 해보니까. 이렇게 답안 쓰는죠. 그다음 기준 수입은요.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실제 수입은요. 수미 미보상 감수량 없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과 기준 가격과 수확기가 작은 금액 됐고요. 어려운 거 없죠. 피해율은 기실기. 보험금은 가피자. 여기는 자기부담비율 20%인데 줬죠. 근데 저는 제 문제집 들어오시면 일관되게 저는 안 줍니다. 어떻게 줘요? 최저라고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소할 때 농업 수익감소 보장에 자기부담률은 10%, 15%가 없어요. 심지어 포도, 과수, 수확감소 보장의 포도는 10%, 15%가 있어요. 근데 멀쩡한 포도가 갑자기 수익감소로 넘어오면 자기부담률이 10%, 15%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다가 저는 제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전 일관되게 여기를 이렇게 안 줍니다. 이런 드래그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요. 갈게요. 여기. 저는 일관되게 저거를 안 줍니다. 뭐라고 주냐? 최저. 분명히 어느 순간 어느 출제자께서 이렇게 내실 거예요. 최저. 이렇게 놓고 또 어렵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최저가 20%예요. 수익감소 보장은 10%, 15%가 없다. 두 번째, 엊그제 그 주말에 여러 그 게시판들 읽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오류라고 지적하신 분인데 어떤 게 오류라고 말했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수확량이 주어졌죠. 뭐냐면 이거를 이제 따지고 싶었던 뭐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건 이의제기 대상 아닌데 혹시라고 올리셨더라. 뭐냐면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여기 평년 수확량 1,500kg였잖아요. 근데 실제 수확량 조사 나가보니까 1,000kg였던 거예요. 문제 자료가. 그분의 얘기는 500kg이 감수량이 나왔잖아요. 보상하는 재가 없으니까 다 미보상 감수량을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참 제가 다 해드립니다. 아주. 여러분 교재 업무방법서 개정판 업무방법서 432쪽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최종 개정판 2022년 최종 개정판 업무방법서 페이지예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미보상 감수량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값에 미보상비로 곱한대요. 근데 미보상비 우리 문제 안 줬죠. 미보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뭐 문제마다 미보상비를 주니까 미보상비 무조건 있다 아니에요. 미보상비를 안 주는 경우 많아요. 실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다만 평년 수확보다 수확량이 감소했으나 아까 1,500, 1,000이죠. 500g 감소했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적시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출제자가 받아들이려면 이 말이 문제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미보상 감수를 한다. 근데 그 말이 없다고 해서 미보상 감수량이다?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의제기 건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의제기 건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1,500kg에서 1,000kg로 감소한 500kg에 대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없죠. 그래서 아까 수미기에서 그 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건 이의제기 대상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되셨죠? 여기서 또 봐드릴 게 다 봐드렸죠. 오케이. 이제 뭐 1도 아니죠. 됐습니다. 자, 문제 7번. 요거는 무난한 문제였죠? 문제 7번인데 여기서 어려웠던 부분이 이걸로 어려워하셨어요. 여기. 아니, 이걸 처음 보셨대. 그럼 공부 안 하신 거지. 여기. 아니, 민간 RPC하고 농협 RPC 계약제비 쓰면서 처음 들어보셨대. 에이, 그거는 서운하죠, 제가. 가실게요. 저는 바로 업무 방법서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업무 방법서 여러분 교재 84쪽에서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업무 방법서 84쪽에 이렇게 포스까지 해놨어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옆에 83쪽, 84쪽에서 이번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요. 83, 84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84쪽에 보시면 거기 벼 중간에 있죠. 벼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또는 표준 가격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단위 미만 젖사 그래놓고 이라는 벼의 표준 가격은 하고 나서 가입연도 직전 5개년에 시군별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이거예요. 농협 RPC 계약 재배 수매가 그리고 가입연도 직전 5년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입연도가 22년도인가요? 가입연도가 22년 직전이니까 21년부터 5년입니다. 그러면 21년도부터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꼬시는 자료. 죄송해요. 험악한 말에서 꼬시는 자료. 현혹 자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얘는 현혹 자료죠. 그러면 얘도 아까 말했죠. 산술 평균은 뭐 다 더해서 5로 나누기 계산 안 보여드릴게요. 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곱하래요. 그러면 되는데 이 문제가 출제자가 또 너무 친절하게 이게 뭐예요? 아이고 참나. 이렇게 친절하게 뭐야 이게 당구장 표시론. 계산 시 민간 RPC 지수는 여기에 곱해라. 와 뭐야 이게. 그거 다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 산술평균 곱하래 1.1을 그게 표준 가격이에요. 거기다 가입수확량 곱하면 가입 가격 이거야 이거. 끝났잖아요. 다 알려서 다.
이 말을 안 써야 어렵다고 그러지. 이 말 써놓고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죠. 다 알려서 다. 얘에다 얘를 곱하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네요. 가입연도 직전, 여기 20년도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년을 산술평균 더해서 5로 나누기. 끝. 계산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험료. 여러분 핑김에 83쪽 보세요. 이번 보험료 딱 두 개 똑같이 나왔어요. 83쪽이 뭐예요? 1번은 과수사적 적과전 나왔죠. 그대로. 그 다음 2번의 표. 두 개가 다 나왔어요. 83쪽, 84쪽에서 다 나왔다고요. 조금 이따 인삼도 또 나왔어요. 저 밑에. 무섭죠.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업무방법서를 철저하게 정독하셔라. 업무방법서 정독하시고 제가 드리는 서브 같이 교대로. 모르면 서브를 보지 말고 업무방법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버릇. 그러면 적용보험료 간단합니다. 벼 보험료 가볼까요? 벼는 가요손 친직 끝. 끝이에요. 가요손 친직이. 지금 판사 외우지 저기 맞아 저절로 외우게 됐어요. 제 강의 듣다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첫머리까지를 징그럽게 계속 떠들어 드릴 거거든요. 좋죠. 웬만한 건 저절로 외우게 되세요. 가요손 친직 끝납니다. 이렇게. 가입금액, 요율,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친환경 재배 할증률, 직파 재배 할증률. 끝났죠.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 플러스 친환경 재배 할증률 곱하기 1 플러스 직파 재배 할증률. 이건 할증이죠. 친환경이 뭐예요?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고 똥으로 쳐서 재배하겠다는 거예요. 할증이죠. 벌레 엄청 꼬이잖아요. 농약 안 주고 농사 못 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직파 재배 이양 안 하고 10% 하겠다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보험료 할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할인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이렇게 문제 잘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친환경 재배 방식을 줬습니다. 이분께서는 아주 그냥 보험료 할증하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야. 봐봐. 재배 방식이 친환경인데 직파까지 하실 때 아주 최악으로 가신 거죠. 근데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시험이니까 그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농사 집니까? 망하려고. 그래서 친환경 직파 재배입니다. 즉 얘도 할증, 얘도 할증. 그럼 밑에 할증률을 줬겠죠. 찾아갑니다. 직파 재배에 대해서 할증률을 줬고요. 친환경에 대해서 할증률을 줬고요. 친환경은 인분으로 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직파는 이양 안 하고 뿌리고 할증. 여기서 보통 약관 영업료를 다 주고 특약 영업료를 다 주고 손해에 따른 할인을 친절하게 다 줬습니다. 가요손 친직 계산할 것도 없죠? 이건 무난하죠? 친절하게 민간 RPC수 농협 계약 재배 수매가 곱한 거 다 알려줬습니다. 이건 주는 문제죠. 밑으로 가보실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 답 보고 읽어드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까 저건 말한 가요손 친직 생각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게임 끝난 거죠. 보실게요. 가입금액 수확량 이렇게 표준 가격은 친절하게 여기다가 곱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료 직전 5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더해서 다섯으로 나누어라. 산술평균. 거기다 1.2 곱하고. 끝났죠. 다음 주계약 보면은요. 가요손 친직 끝났네요. 그 다음에 특약 보면 가요손 친직인데 요율만 다르네요. 너무 쉽죠. 곱하기잖아요. 사칙연산. 사칙연산이잖아요. 사칙연산 여기 산술평균. 그 다음에 아까 가중평균. 다해 저희수 확실히. 그 다음에 가축에서 비례 비율이 비례가 좀 나옵니다. 비례산식이 나오고 그게 다예요. 됐죠? 자, 문제 9번 문제 8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이번에 완벽한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도 바로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가다반 올린 거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올린 거고 무조건 출제 오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왜 출제 오류인지. 여기 보세요. 여기 할인 할증률 100%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번 업무방법서 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띄워놨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인가 여기가 81쪽 교재가 아니라 업무방법서 81쪽이죠. 여기 잘 보세요. 이 표를 잘 보세요. 좀 올릴게요. 뭐예요? 지금 이 표는요 여러분 1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수십 번도 더 보게 될 표입니다. 수십 번도 더 문제 숫자가 줄 거예요. 그러므로 요 밑에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 보기를 표가 뭐예요?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여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이 할인 할증률을 우리가 보험료 구할 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했어요? 할인 할증률이 100%래요. 여기가 할인 할증률이에요. 손해율과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어디에도 100% 없어요.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잘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나? 집중하세요. 제가 모의고사 냈습니다. 이 표에 의미하는 바는요. 아무리 손해율이 낮아도, 그쵸? 30% 미만이니까 손해율이 0%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손해율이 높아도 조금 올릴게요. 오케이. 아무리 손해율이 500% 이상이니까 1000%, 10,000%, 10만 프로, 100만 프로, 1억 프로 할지라도 아무리 많아도 할증은 최대 50%예요. 그리고 아무리 계약자가 농사를 잘 짓고 보험금을 안 타드셔도 한 푼도 안 타드셔도 할증은 몇 프로? 최대 30%밖에 안 해줍니다. 이 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할증률이 어디에도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주석에도 달아드렸죠? 여기를 잘 보시면 출제자가 의도한 건 이거예요. 손해율이 100% 내고 싶었던 거야. 꼬인 거예요. 이게 출제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요. 여기. 출제자 의도가 여기입니다. 출제자 의도는 여기에 여기. 손해율 여기가 100%고 여기죠? 손해율이 여기 100%잖아요. 80%에서 120% 사이 여기잖아요.
손해율이 100%면 할인 할증률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가다반 올라온 거 뭐라고 올라왔어요? 1 플러스 손해율한테 할인 할증 0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러려면 출제가 손해율이 100%가 나와야죠. 여기처럼 여기 문제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여기가 할인 할증률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손해율. 자, 그럼 그대로 볼까요? 손해율이 100% 나면 그 표로 가볼게요. 손해율이 100%면 여기입니다. 그럼 할인 할증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선입 안 되는 거. 그나마 제가 답안 낸 건 뭐냐면 할인 할증률이 100%라면 굳이 그래 할증률이 100%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험 계산식에 적용할 때 할증률은 최대 50% 라고 가정을 해서 저는 문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참고 출제 의도가 써놨죠. 이렇게 이 50%는 아까 말한 할증률을 100%로 줬는데 아무리 할증액보다 최대 할증률은 50% 그 개념을 풀어 쓴 거고 어차피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왜? 출제가 오히려 답을 낼 수가 없다니까요. 할증률 100% 없어요. 굳이 내자면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밖에 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굳이 답을 낸다면. 이 문제는 알아두시고 지금 이제 아마도 이의 제기하면 이거는 무조건 다 맞게 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출제로 예상된다고 써놨죠. 아까 출제자 의도는 손해율이 100% 이어서 할인 할증률이 제로.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딴 데는 게 0으로 해서 다 풀었어요. 의도했으나 손해율이라는 말 대신에 할인 할증률 100% 0으로 씀으로써 문제가 꼬여버렸죠. 답 산출이 안 돼요.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 제기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이렇게 업무 방법에서 근거해서 제기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아니요. 안 먹히죠. 업무 방법서가 옳든 그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방법이 이대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문제는 이렇게 냈습니다. 문제는 산출이 불가합니다. 이게 정확한 이의 제기죠. 뒤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기는 방법은 이 국가가 낸 그 자료에 준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잘못된 데 아직도 많아요.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업무 방법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건 뭐 그냥 곱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가 보험료 어떻게 강의하는지. 보험료 기똥차죠. 죄송합니다. 기똥차다는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인데. 자, 가시면 보험료는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끝났죠, 뭐. 보험료는요. 막대 그래프 2개 그리면 가축까지 다 먹힙니다. 끝나요. 그냥. 그래서 2개.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자, 여기는 영업보험료입니다. 영업보험료는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2개입니다. 얘 2개 더한 거. 그 다음 순보험료 얘는요. 계정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문제가 나도 정말 쉽게 풀려요. 계약자 부담, 정부 부담, 지자체 부담. 끝. 그 다음에 영업보험료는 이런 거는요. 영업보험료는 금액에다 여유 곱하면 보험료가 되고요. 이렇게 저는 모든 걸 막대 그래프로 하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문제 너무 쉽잖아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다 줬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 있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2개 합해졌다. 문제 가실게요. 그럼 여기서 영업보험료 있죠. 순보험료를 나왔고요. 부가보험료를 나왔습니다. 그럼 2개 더한 게 영업보험료이잖아요. 여기 영업보험료. 그렇죠? 다음에 이거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여러분 83쪽 보셨잖아요. 보험료가 2개 다 나왔죠. 변화 없고 이번에 적과전 사종이에요. 보시면 적과전 과수사종 있죠? 과수사종. 얘들은요. 가요손 방한부입니다. 가요손. 자, 한눈에 보고 시켜 드릴까요? 일단 암기는 가요손 방한부 끝납니다. 가요손 방한부. 이게 끝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드리면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율. 그 다음에 손해율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곱하기 여기는 1 마이너스 한정보장, 5종 한정보장 얘기하는 겁니다. 5종 한정보장 가입했다면 1 마이너스 한정보장 그리고 부보장. 부보장 특약은 2개가 있죠.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 일소피의 부보장 특약. 그거에 가입했을 때 할인율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마이너스 한정보장, 1 마이너스 부보장 특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5종 특약도 가입했고 부보장 특약도 가입해서 그 2개 합한 게 여기 와야 되죠. 요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문제가 된 거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여러분 3쪽에 81쪽에 보시면
뭐예요? 보셨잖아요. 최대 할증폭은 50%, 최대 할인폭은 30%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오셨죠. 다 된 거예요. 계산 과정 풀어볼까요? 여기서 가요손인데 가요손 여기는 영업부담요일, 여기가 이번에 출제 오류 포인트고요. 저는 할증률을 50% 가정한 겁니다. 할증률 아무리 말하면 50%니까 됐고요. 농가부담 보험료는 뭐예요? 아까 말한 이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또 막대 그래프로 끝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순보험료는 계정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약자 부담, 정부 부담, 지자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농가 부담이 계약자 부담이죠. 그러면 순보험료는 전체 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이 전체가 순보험료인데 225만 원 중에서 정부 지원율이 50%, 지자체 부담 비율은 없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정부 지원 비율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이번 문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출제자도.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자기 부담 비율은 20%입니다. 그럼 여기 보장 수준에서 보장 수준이 반대가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럼 얘의 반대는 10, 15, 20, 30, 40입니다. 여기가 자기 부담 비율이죠.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여기입니다. 이거에 따른 정부 지원은 50%. 다 줘버렸네요. 원래는 안 줘야지 정상입니다. 전 문제는 제 모의고사 핵심 문제는 절대로 하나도 안 줍니다. 이번에는 이걸 보고 어렵다고 그러나요? 다 줬는데 저희 모의고사는 저는 문제 이거 하나도 안 줘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다 줬어, 다. 원래 이거 안 줘야 돼요. 그 제 수강생들 저 달달달 다 외우셨는데 막 화장실에서 붙여놓으라고 막 면도하는데 붙이라 화장대에 다 붙이라고 했는데 저거 다 근데 줬어요. 이렇게 너무 친절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기 부담비율 보장 수준 이것만 구분하면 된대요. 이거 뭐 장난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가 출제 오류다. 보시면 계산 자체는 너무 쉬웠어요. 아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인정 안 해준다면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면 저처럼 풀어야 돼요. 출제자가 이거 출제 오류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제가 푸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증률 100% 맞아. 그런데 표에서는 할증률이 100%일 때 어떻게 해요? 최대 할증은 50% 하라고 했잖아. 맞다면 이게 맞아요. 이 제기가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나 누가 푼 것처럼 얘가 0%가 되면 불가능하죠. 손해율이 100%면 그게 맞죠. 되셨죠? 여기는 계산 자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출제 오류가 예상되니까 혹시 이 문제에서 이의 제기하고 싶을 분들은 이렇게 근거, 업무 방법으로서 81쪽이죠? 81쪽을 근거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문제 9번 보실게요. 해가램 시설이죠? 해가램 시설에 가입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목재와 철제, 그리고 배점도 5점, 10점 이런 건 주는 문제. 이거 푸는데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15점 푸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는 문제를 얼른 주워 두시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손 올리고 5분 정도 줍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냐? 문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개수, 페이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누락이 없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면 이렇게 먼저 풀 거,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걸 먼저 푸시는 거예요. 문제 넘버링 하시고 인삼 해가림처럼 푸시면 돼요. 1번부터 안 푸셔도 돼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11번부터 15번은 단답형 가로넣기 서술형이에요. 먼저 푸셔야죠. 그 다음에 1과목은 6번부터 10번, 2과목은 11번부터 20번 5개 15점짜리잖아요. 그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안 풀 거를 고르시는 거예요. 손 올리고. 감독관이 끝까지 보지 마세요 할 때까지, 부정행위 아니니까 끝까지 보세요.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이거 먼저 풀어야지, 이건 제껴야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빨리 먼저 푸시는 거죠. 보실게요. 자, 목재 자료 주었고요. 이렇게 여기가 목재, 그리고 철제 줬습니다. 자, 목재부터 가실게요. 설치 시기가 15년 9월, 가입 시기가 2022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15년부터 2021년 6년이고 지났습니다. 6년 몇 개월입니다. 그러면 6년 몇 개월은 연 미만 절사니까 경과연수는 6년입니다. 6년인데 목재의 내용연수가 6년이에요.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면 잔가율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 아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완전히 잘 아실 건데 혹시라도 이 개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시설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자, 모든 시설은 이렇게 얘가 취득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건물, 차량
모두 다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용연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요 내용연수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차 많이 사보셨죠? 리스 같은 거. 그때 잔가율을 얼마로 계산하나요? 20%를 남겨놓고 이게 잔가예요. 즉 내용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이 시설, 이 물건의 잔가를 20%로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 100%죠. 샀을 때 새 거니까. 요 내용연수 동안은 몇 프로 감가? 80% 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감가상각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80%를 감가상각률은 경년 감가율, 매년 몇 프로 할 거냐? 경년 감가율은 매년 몇 프로를 감가할 거냐 곱하기 경관 연수죠. 맞죠? 그러면 경관 연수는 지금 나왔잖아요. 취득 시부터 가입 시기까지 그때를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연 미만은 졌사. 아까 문제는 6년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경관 연수는 6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경년 감가율은요, 80%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재의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짧죠? 80% 나누기 6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13.33%가 나와요. 밑에는 떨어져 버립니다. 13.33333이 나오죠. 이때는 13.33%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아까 2000 몇 년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끝났으면 어떡할까요? 교수님,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나버렸습니다. 감가상각은 내용연수 동안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다른 거 다 못해요. 내용연수 지났을 때는 이때 잔가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때 어느 시점에 제조도 할가액이 있을 거고, 그때의 잔가율을 어떻게 할 거네요. 원래 잔가율은 뭐예요? 이거예요. 내용에서 지나면 딱 20%밖에 안 남아있는데, 정상 사용 중이라면 얘를 수정을 해서 최대 30%까지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 여러분 업무방법서, 전 업무방법서로 항상 확인시켜 드려요. 131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잔가율 돼 있죠. 잔가율 20%와 여기, 그 다음에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 목재는 6년입니다. 를 기준으로 경년 감가율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80%를 내용연수로 나눈 거를 적용하였고, 내용연수가 견고한 경우라도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죠? 견고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다면, 문제에서 좋습니다. 정상 사용 중에 있다면 좋죠? 이렇게. 사용 중에 있다면 다시 여기로 옵니다. 131쪽 하단에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어떻게 한다? 최대 여기. 이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출제자는. 이번 시험 어렵다 하시는데 더 이상 너무 친절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교재? 정상 사용 중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풀이 가시죠. 여기서 1번 문제. 내용연수 경고했대요. 그럼 그 당시에 제조도 할까요? 4,000제곱미터에다가 그 당시에 제곱미터당 제조도 할까요? 곱하기 수정 잔가율 30%. 끝났죠. 너무 쉽잖아요. 두 번째, 철제로 가볼게요. 죄송해요. 오르락내리락 해서 저는 딱 답지 놓고 푸는 거 그렇게 쉽지 안 합니다. 자, 철제 보실게요. 철제는 가만 보시니까 면적도 다른데 시설 시기가 다르네요. 가입은 2022년도 6월에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언제로 할 거냐? 그 문제가 남죠. 업무방법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업무방법서 131쪽 중간쯤에 상단에 양가로 해가림 시설 설치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보여드리겠냐면,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항상 업무방법서로 와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업무방법서에 가로 많이 나왔어요. 즉 단순한 조견표 보고 암기해서는 이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업무방법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모든 기본은 업무방법서고, 거기에 그걸 기본으로 제가 업무방법서 페이지에 맞춰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한 개의 농지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 말고, 이건 상이한 재료는 아니었죠. 여기는 철제에서 동그라미 1번 동일한 재료로 설치하였으나, 여기 철제인데 설치 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얘죠. 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일단 어느 하나로 딱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라? 기준이 뭐예요?
가장 넓게 분포하는 구조체 설치 시기로 하래요.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넓어요? 여기죠? 4,500이 제일 넓습니다. 그럼 이때의 시설비를 전체 6제곱미터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로 맞추라는 거죠. 2017년 3월부터. 그럼 2017년 3월부터니까 7이니까 8, 9, 10, 11 하고 2022년 6월이죠. 그럼 여기는 7에서 5년이죠. 8, 9, 10, 11, 12, 5년 3개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3개월은 버리고 5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 재배 설치 면적 제곱미터당 설치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경과년수. 아까 5년이었죠 방금. 그 다음에 경년 감가율.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경년 감가율은 80% 나누기 80% 나누기 그러니까 내용연수죠. 철제의 내용연수는 이건 네가 공부하세요라는 뜻이지 안 좋습니다. 철제는 18년 해볼까요? 계산기 두드리면 얘가 4.44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내용연수가 목재는 6년, 철제는 18년. 그래서 각자 80% 나누기 아까 6년, 18년 하면 이렇게 4.44, 13.33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내용연수가 18년인데 아직 내용연수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고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 그 기출문제 풀이니까 혹시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직업이 또 현업 세무사고 기호를 이 복잡한 산식을 기호화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브도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드려요. 간단합니다. 즉 감가상각률은요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제 강의 들으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1-ND입니다. N이 경과년수고요. 요게 경년 감가율입니다. 경년 감가율 1-ND. 이거요? 왜? 어디서 봐요? 축사,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원예 시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됐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이거 답안 쓰는데 2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되셨고요. 이제 문제 10번 갈게요. 보시면 자 올해 시험의 특징이 이렇게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를 주저리 다시 말하면 유식한 말로 스토리텔링에서 문제를 주고 있어요. 사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사례 문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더 쉬워요. 이렇게 말이 많은 것들이 계산 문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약속해서 딱 준 거는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 것들은 핵심만 뽑아내면 되게 간단해요. 공식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보실게요. 갑은 A 보험회사. 그럼 뭐예요? 갑이 계약자, A 재보험 사업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딱 보면 보험의 목적소, 계약자,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을, 소의 사납개 3마리가 소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을이 제3자,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얘가 제3자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가해자입니다. 소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폐사했죠. 불의의 사고죠. 이렇게. 그래서 A 보험회사는 부책이라는 말은 이외에 기타 계약자 과실이 없고 다 보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급 대상. 그래서 보니까 폐사한 소액, 가입금액 및 손해액.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손해액이 다 똑같대요. 즉 전부 보험이라는 뜻이에요. 손해액이 500만 원인데 가입을 300만 원 했다? 일부 보험이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보험이구나. 추론해내시고. 자기부담금은 줬죠. 손은요? 제 문제는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최저로 줍니다. 손은 자기부담비리 뭐가 있을까요? 2, 3, 4, 2. 즉 주기약은 20%, 30%, 40%. 특약은 도처결함보장 특약 20%. 끝이에요. 근데 친절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의할 때 제가 자기부담 비율은 안 내오셔도 될 것 같다. 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자기부담 비율을 이렇게 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표현이 애매하죠. 자기부담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부담 비율이 맞아요. 왜요? 업무방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30%,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부담금이란보다는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출제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문제 간단해요. A 보험회사가 갑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과정 그다음에 값을 쓰시오. 간단하죠? 이건 너무 어렵지 않죠? 자 원래 답안은 깔끔하게 썼습니다만 정확한 답안을 제시해 드리면 이게 맞죠? 자 전부 보험입니다. 일부 보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액을 전액을 배상을 하는데 이 약관에 따라 계산 손해액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한다. 이렇게 돼요. 요 답을 이렇게 작성하셔도 문제 없죠. 500만 원 곱하기 1-0.2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쓴 것보다 이게 훨씬 시간을 절약하니까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요거는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출제자 이분은요, 이렇게 내신 분은 아마도 그 법적인 개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라도 이렇게 내겠어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답안 쓰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를 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는 저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하죠. 상법을 했으면 더 무난하고, 여러분도 아마 이게 도대체, 아니, 우리 방법서에 저런 내용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떡하죠? 있어요. 업무방법서, 여러분 업무방법서 페이지로 438쪽 보실게요. 중간에 다 대위권 보조용병 보시면 거기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즉 속값 물어주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관련한 제3자에 가지는 권리, 즉 갑이 개주인 을한테 가지는 권리 말이에요. 그 권리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재보험 사업자는 여기죠. A보험사죠. 사업자는 자 밑줄 치실까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지금 나왔죠? 이 400만 원. 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자 대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물음을 지금 2번 너무 좋은 문제예요. 제가 여지껏 역사상 본 일이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하나하나 찢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보험자 대위의 대상 손해배상 책임자 제3자죠. 가해자. 당연히 개주인 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개라고 쓰진 않아요. 개 3마리. 잠깐만. 혹시 개 3마리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개가 아니에요. 개라고 쓰신 분은 안 돼요. 다음에 보험자 대위 구분 뭐예요? 여기 잔존물 대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얘가 보충 설명해놨죠. 여기 상법 682조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요거는 청구권 대위예요. 그래서 요 앞에 상법 681조가 잔존물 대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 대위. 여기는 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청구권 대위. 그래서 682조를 보면 1항 전단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후단이 단서 조항입니다. 1항 전단 요 규정을 보면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업무방법서 438쪽에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문제고요. 자,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내년부터도 이렇게 업무방법서로 꼼꼼히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신 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지금까지 풀어오면서 앞으로 풀 이 과목도 마찬가지겠는데 이렇게 업무방법서를 꼼꼼히 찬찬히 읽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시험이. 어영병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자, 문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대위 금액을 쓰시오. 대위 금액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고 소액 세액이잖아요. 원래는 500만 원이 보험자 대위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 대위한다. 500만 원 다 하고 싶지만 400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보험자 대위 금액은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역사상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풀이도 제가 답안을 예쁘게 썼죠. 답안 이렇게 쓰면 정말 알고 쓰는 거예요. 그냥 400만 원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답은 이거죠. 여러분 딱 보세요. 다시 보시면 그냥 400만 원 쓴 답안하고 이렇게 쓴 답안하고 레벨이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이 답안하고 이렇게. 근데 400만 원 써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답안을 이렇게 쓰셨다면은 와, 이거 완벽히 알고 있네. 이 친구 합격시켜야 되겠네. 그렇게 나오겠죠. 됐고 여기서 보시면 또 업무방법서 제가 지금 봐드렸죠? 438조. 항상 업무방법서로 와서 확인하실 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방법서 보시고 페이지 연동하고 포스잇 체크하시고 그다음 저 앞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서로 상호 페이지 연동시켜주고. 다만 주의하실 거는 처음 해독 때부터 막 빨간 줄 형광색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3회독, 4회독, 5회독 하면요. 내가 굳이 밑줄 안 쳐도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한 60% 돼요. 나머지 30, 40%가 안 외워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그 30, 40%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밑줄 바꾸시면 안 돼요. 연필로는 괜찮아요. 되셨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쭉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자, 앞으로 여러분 요 문제 시사하는 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땡큐 그러셔야 돼요. 사례 문제일수록 기본 문제 딱 공식 적어놓고 거기에 딱딱 하나하나 맞추시는 방식으로 하세요. 사례 문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수많은 쓸데없는 말과 숫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게 사례 문제를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런데 사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본질, 내가 외운 공식이 하나하나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례 문제가 막상 본질만 뽑아내면 필요한 자료만 뽑아내면 막상 실제 계산 답안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게 사례 문제의 특징입니다.
오리지널 계산 문제, 즉 수많은 자료를 박스 형태로 주고 그건 진짜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 것들은 실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핵심만 딱딱 뽑아내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답안이 어마무시하게 짧게 나온다는 거죠. 답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15점짜리 이거 답안 작성하는데 진짜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2분?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이 과목 보실게요. 이 과목 문제 11번부터 15번은 빨리 5점짜리 되니까 보는데 11번 단답형 나왔네요. 보시니까 이거. 적과전 종합이용 방식, 적과 종료 이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렇죠? 여러분 업무방법서 233쪽 한번 가보실래요? 보시면 쫙 몇 가지 가부터 하까지. 요거는 제가 암기 팁을 해드렸었는데 요 암기 팁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는 개수재병됨 14부 저육, 낙동립과 전쟁. 자, 요거는 이렇게 외워해 주시는 이유. 예전에 기출문제에 이렇게 어떤 품목을 주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다 쓰시오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개예요? 한 10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 나머지 다 쓰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첫머리 까기를 안 해놓는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뭐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첫머리 까기는. 그래서 개수재병됨, 14보조용, 낙동립과 전쟁.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적과 후죠. 그러면 적과 후에 보상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면 적과 전에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얘랑 조금 비슷한 듯 달라요. 개재병됨. 여기는 하기보. 그죠? 여기는 그죠? 낙동립과 전쟁이 아니고 개재병됨 하기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첫머리 까기는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보실게요. 이제 가로놓기 나왔죠. 여기는 가로놓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주고 몇 가지 다 쓰시오. 이렇게도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 다 쓰시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기출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그럼 가로놓기 보실게요. 제초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최대 순간 풍속 14m/s까지만 쓰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쓰셨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까지 쓰셔야 됩니다. 앞전에 1과목에서 철저하게 숫자만 있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미만까지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쓰신 분들 많을걸요? 저 틀린 답안이에요. 왜? 최대 순간 풍속 14m/s의 바람? 그러면 13, 15 그 외의 숫자는 다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시험은 덤비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하나하나 다. 최대 순간 풍속 13m/s 미만까지 써주셔야 돼요. 됐고. 그다음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 그다음 여기는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는요. 여기 있지만 제가 항상 제 강의 시간에 뭘 말씀드리냐면 동그라미를 해가 바뀌면서 다른 데다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를 여기 아무 데라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여기서 낙엽에다 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여기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식물방역법, 이게 과수화상병인데요. 우리 사과과수원에서요, 과수화상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저 법정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에요. 저거 왔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도 과수화상병이 뭐예요? 방제복 다 입고 해야 돼요. 반도체 회사처럼. 삼성전자 생산 라인처럼 장과 장화 다 방제복 입고 착과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과수화상병이에요. 그래서 자, 또 하나. 여기는요, 동그라미를 또 딴 데다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화상병만 쳤죠.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전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다음에 폐원 여기다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원의 매력. 동그라미를 얼마든지 어디다가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부 방법. 첫 번째, 이런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해달라. 두 번째, 통째로 쓰는 것도 대비해달라. 이렇게 되셨죠? 이 중에 몇 개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와서 이제 문제 12번 갈게요. 여기 똑같이 보시면 그대로 업무 방법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즉 뭐예요?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항상 업무 방법에서 그대로 들고 와서 낼 수밖에 없어요. 가로놓기는 특히. 그래서 업무 방법으로 꼼꼼히 천천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독하실 때. 보실게요. 여기는 제가 암기 팁 드렸습니다. 밤하고 참다리 나왔죠. 밤하고 참다리인데 제가 서브노트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 서브노트 있죠? 반팔 참치라고 했습니다. 반팔 참치. 이거 다시 뭐 자동으로 맞죠? 반팔 참치. 무슨 뜻이에요? 과정 계산할 때 여기 정상에는 소과가 있었죠. 소과에는 반팔이니까 여기 80%죠. 80% 또는 0.8 괜찮아요? 두 개 다 당연히 맞는 답이고요. 여기 참다리는 70%예요. 반팔 참치니까. 그럼 여기는 59% 초과, 여기 더하기 59% 이하, 여기다가 70%
또는 0.7이겠죠. 그래서 왜 반팔 참치라고 했을까요? 저도 그렇고 자꾸 이게 반대로 여기가 70%인지 80%인지 왔다리 갈다리 할 때가 있어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팔 참치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안 헷갈리죠. 그거 물어봤던 거고요. 나 어미자 여기는요. 이것도 어묵마모스 가시면 꼼꼼하게 여기는 당연히 표본 구간별로 표본 구간 내 착화된 거, 낙과된 거 다 합해서 무게 재고 개수 나누고 끝이에요. 그게 여기서 착화된 거, 달려있는 거, 떨어진 거 다 센 다음에 다 무게 재고 나누기 개수, 해당 무게잖아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자. 이번에 너무 쉽죠. 이번에 요건 되게 쉽게 줬어요. 보시면 과실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포도는 30개. 끝나 너무 쉬운데 저 같으면 이렇게 너무 쉽게 안 주죠. 제 문제가 너무 많죠. 돈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 안 내고요. 동그라미 저는 어디다 칠게요? 전 여기다 칩니다. 아마도 내년에가 누군가 반드시 여기다 칠 수 있어요. 저는 친다면 어디다 칠까?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또는 크기가 평균적인 이렇게. 실제 이 숫자는 너무 식상해요. 우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 강의하고 제 핵심 문제 푸신 분들요, 이거 징그러워서 그냥 자동으로 외워야지, 자동으로.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내면 거의 90% 이상이 다 틀릴 겁니다. 왜? 과중조사는요,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 즉 표본주에서요, 어떤 건 많이 달리고 어떤 건 조금 달리고, 그러면은 많이 달린 거에서만 해도 안 되고 조금 달리면 해도 안 되죠. 즉 고르고로 착과가 평균적인 거, 어떤 건 100개 어떤 건 20개요. 그러면 중간점 50개 정도 달린 그 나무 말하는 거예요. 달린 게 그래도 평균적인 거. 그 다음에 크기가 평균적이에요. 과실을 제일 큰 것만 모으고 제일 작은 것만 모으고 안 되겠죠. 그래서 착과도 평균적이고 크기도 평균적 이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다르게 한번 쳐볼까요? 자, 보면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 내년까지 같이 대비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번 똑같이 여기 20개 이렇게. 좋죠? 아니면 여기다가도 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수님 어떻게 다 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셨죠? 문제 13번이요. 이것도 역시 업무방어서 33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똑같이 보시면 꼼꼼하게, 이거는 굳이 332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및 판단해놓고 각 조사별로 해놓고 가로는 뭐예요? 그 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양 직파 불능 조사의 전제 조건이 뭐냐?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 불능 시 제양 재직파 조사의 전제 조건은 뭐냐? 면적 피해율 10% 초과할 때, 그 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는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일 때, 그다음 모든 조사의 조건을 다 물어본 거죠. 수확용 조사는 가피자잖아요. 피자.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할 때 그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2페이지 제가 교재 알려드린 뭐예요? 결국은 출제자는 가로놓기는 무조건 교재 그대로 떠온다.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 핵심 문제지요. 일단 시작이 이렇게 업무방송 촘촘히 해놓고 다 떠서 가로놓기 제가 연습시켜드리고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가로놓기는 굉장히 쉬워하세요. 왜?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아마 제가 저희 카페에서 아마 합격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2문제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끔씩 사례 문제를 제가 섞어서 내보내 드릴게요. 제 수강생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물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로놓기는 제가 핵심 문제집에 촘촘히 실어놨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기존 수강생들께서 이번에도 그런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대요. 교수님께서 업무방어서를 강제로 꼼꼼히 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왜? 문제를 계속 만들어버렸으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하지 마실 거, 공식? 그 어렵다는 감귤 공식도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보여줄 수 있지? 기절하실 거예요. 잊어먹고 싶어도 못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식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은 제가 딱 서브로 다 보여드리고 깔끔하게 해서 반복시켜 드릴 거니까 문제는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는 거. 아까 말한 보험자 대위 있죠? 대위 금액. 그건 솔직히 그게 난 더 어려운 문제예요. 개념적인 것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이제 다음 문제에 이어서 갈게요. 문제 14번 보실게요. 문제 14번은 감자에 대해서 보험금이 아니고 피해율만 물어봤어요. 보험금 값이자 너무 쉽다 이거죠.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딱 떠오르죠. 평수미 병평입니다. 그래서 평수미 병평, 여기 평수미, 그 다음에 여긴 병평. 이 병은 왜 플러스예요? 갑자기 여기 왜 플러스예요? 감자는요, 병충해를 보장하니까요. 그래서 감자는 병충해 감소량을 보장하니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평년 수확량의 감소한 것 중에서 미보상한만큼 빼주고 병충해 감소량만큼은 더해서 보상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 팁은 평수미 병평입니다. 느낌이 좀 병하죠? 그래서 평수미 병평에 얘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실까요? 평년 수확량 줬죠? 평. 그 다음에 수확량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수확량은 저를 올라리요.
표본주사와 전수조사 두 개를 다 줬어요. 이 표본주사만 줬네, 여기. 아까 그럼 벼조거나 이렇게. 그래놓고 수확량은 우리가 구해야 되고, 다음 미보상 비율은 20%로 줬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값에 20% 곱하면 되겠고요. 병충해 감지량은 따로 구해야 됩니다. 병충해 감지량은 제가 무손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충해 감지량 무손등이에요. 무손등.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해도 이제 뭐 쭉쭉 나옵니다. 이건 병충해 무게, 손해 정도 비율,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하나하나 곱한 다음에 얘는 이 무게가 표본 구간에서 나왔을 거므로 여기를 표본 구간 면적이고 얘를 전체 조사 대상 면적으로 환산시켜주는 과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비례식 개념이에요. 그건 제가 제 강의 본 강의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손해평가 시험 전체에서 수학적 개념으로 제일 어려운 개념이 이 개념인데 이 개념 모르면 아무것도 사례 문제를 푸실 수가 없어요. 그 비례식은 지금 제가 해드린 거렇고 제 강의 때 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실까요? 그러면은 요 수확량만 구하면 다 되겠네요. 병충해 감지량도 따로 구해야 되고 하나하나 가실까요? 이렇게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저는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데요. 답안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 문제 푸실 때요. 수확량은 이런 패턴으로 풀어주세요. 왜? 답안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안 풀면 답안이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수확량은 1 플러스 2 한 다음에 1, 2 하는데 1은 뭐예요? 이걸 이름하여 조대면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조대면 수확량이라고 하고 여기는 미보상 면적, 타미기,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 여기를 타미기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학신 강의 때 수도 없이 써보낼 때 딱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실 때는 저런 공식은요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외워진다. 왜? 제가 징그럽게 떠들어 드릴 거거든요. 조대면 수확량, 타미기 수확량. 답안은 이렇게 깔끔하게 굳이 여기다가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타보장 비율 그런 거 말 쓰실 필요 없어요. 답안은 항상 깔끔하게 쓰시면 되세요. 이런 말 다 쓸 시간 없어요. 그러려면 여기까지 나오면 쉬울까요? 이렇게 깔끔한 답안이 나오면 최소한 6회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눈으로 말고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저희 시험에 가장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교재를 서너 번 보셨죠? 다 알아. 근데 시험장 가면 이번 똑같은 반응.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라 손으로 많이 답안 작성 안 해보셨고요. 업무 방법서. 그거 꼼꼼히 안 보셨어요. 그저 학원에서는 조건표 그거 간단하게 책도 없죠. 그렇게 해서 짧게 붙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저희 시험 그렇게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시험도 절대 아니에요. 왜? 공식 자체가 빤하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작물 미보상 기수확 면적. 여기는 표본 구간 전체 면적. 이번에 또 시험 어려운 거. 여러분, 제 강의는요. 표본 주수, 표본 구간수를 저는 절대 안 줍니다. 제 문제는 네가 찾으세요. 근데 저는 기출문제는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면 여기를 안 주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 줘. 그럼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별표 있죠? 별표 1에 보면 표본 주수표, 표본 구간수표, 별표 1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안 주는 순간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저는 시험 공부할 때부터 이거 다 외웠어요. 표본 구간수표, 이런 건 표본 주수표. 모든 품목 전부 다 싹 다. 근데 패턴화돼 있어요. 그 많은 품목이 다 다르면 큰일 나겠죠.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딱딱 패턴화돼서 몇 개 되지 않아요. 어려워진다면 여기 어느 순간부터 한 개 표본 구간 면적 곱하기 표본 구간 수잖아요. 이 면적은 표본 구간 수를 안 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직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저희 시험. 아직 안 어려웠다니까요. 미보상 비율도 아까 20% 그냥 주죠. 여기 주잖아요. 저는 이 미보상 비율도 제 모의고사랑 제 핵심 문제는 저것도 그냥 안 줘요. 한 번 더 생각해서 풀스케 줍니다. 저 20%도 그냥 20% 나오지 않게 준다고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나 도사가 되셨어요. 왜? 하도 반복이 되니까. 똑같거든요. 그 이상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타미기 면적 곱하기 실제 견적 면적분의 평년 수확량. 다른 말로 말하면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게 수확량이고요. 미보상 감지량은 평수 미보상 비율. 그 다음에 병충해 감지량은 무손 등이라고 했습니다. 무는 병충해 감자의 무게, 손해 정도 비율, 등급별,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여기는 표본 구간 면적. 이 4kg은 10제곱미터에서의 무게였다면 전체 조사 대상 면적에서는 몇 킬로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비례식이에요. 저 비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시험을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 그게 비례식이에요. 그걸 정리한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고요.
다음 피해율은요. 안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피해율은요. 평, 미, 병, 평.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병추의 감지량 구할 때 여기 우리가 표본 구간 수학량에서 감자는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정상 감자. 그 다음에 발병 감자. 이름하여 병추의 감자죠. 그 다음에 50%형 감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정상 감자는 말 그대로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무게 인정 비율은 그대로 100%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는 정상 감자가 5kg입니다. 5kg에다 100% 다 그럼 5죠. 그 다음에 발병 감자 4kg로 돼 있나요? 4kg. 4kg 얘도 100%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발병 감자는요, 이 무게에 50%만 해줍니다. 50%형 감자니까. 그래서 병추의 감자가 얘는 4kg입니다. 아니, 2kg. 2kg. 그럼 얘는 1이죠. 그럼 백사고에서 10kg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50%형 감자. 제 모의고사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참고하세요.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뭐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최대 지름 5cm 미만. 오! 업무하면서 그대로 줬네요. 근데 전 어떻게 냈을까요? 최대 지름 이렇게 안 주고요. 최대 지름은요, 이렇게 줬어요. 최대 지름 3cm. 그 다음에 피해율 있죠? 피해가 80%. 자, 이렇게 내년에 나오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업무법에서 엄연히 뭐라고 됐냐면, 최대 지름 5cm 미만, 그리고 피해가 50% 이상은 50%형 감자로 분류를 해서 그 무게의 50%는 그래도 수학량으로 인정해 주겠다가 업무법에서의 논리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 50% 이상에는 피해 60%, 70%, 80%, 90%, 100%도 해당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해가 80%, 90%, 100%에도 그 무게에 50%는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내년에는 아마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온 거죠. 근데 저는요, 그걸 냈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아는 분이, 정말 좋은 문제인데 교수님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 업무방법을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못 푸니까. 다짜고짜 외운 분들은 틀리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괜찮았어요. 좋아요. 됐죠? 문제가 오셨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때, 여기, 아까 50%형 감자에는 저렇게 50%만. 다음에 정상 감자 100%, 발병 감자, 병추의 감자는 100%. 표본 구간 면적은 다 줬고요. 그래서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다 됐죠. 이제 하나 더. 자, 병추의 감수량은 병추의 무게 4kg 있었어요. 자, 손의 정도 비율도 40%. 다 줬어요. 이것도. 일단 문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병충의 명이 뭐예요? 물음병이네요. 자, 물음병은 감자 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또 감자는 등급이 3개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서울의 아니에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안기티치 가는 거예요. 라임탑니다. 영모, 제가 홍씨잖아요. 영모. 자, 홍장군 빨리 영모 갈부리하고 감잎에 가루둘레차나 한잔 합시다. 해서 이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얘는 홍시, 원래 홍시. 어떤 애가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어떤 방아진 폭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엄마가 쫓아온 거죠. 우리 아들 못 봤냐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쫓아와서 방아진에 와서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홍시, 마더균, 엄마균이죠. 마더균한테 풋검으로 두들겨 맞고 피 줄줄 흘린 애 못 봤어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기 아들 찾으러 왔죠. 어디서? 방아진에서. 방아진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홍시, 여기. 폭으로 엄마가 찾으러 홍시, 바닷가에 사나 봐요. 홍시, 방아진에서 마더균, 자기죠. 마더균한테 풋검으로 두들겨 맞고 피 줄줄 흘린 애 못 봤습니까?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8개, 12개. 그 다음에 3등급. 여기 잿빛 뿌연 하늘에 흰 반스 입고 오겹살 먹으면 큰 파탄 나지. 그 다음에 기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건 기타. 그 다음에 등급별 인정 개수는요.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579, 0.5, 0.7, 0.9. 오름차순. 고추는요.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감자와 고추가 어떤 게 더 작아요? 감자가 작죠. 그래서 감자는 여기가 3, 5, 7이고요. 감자는 5, 7, 9입니다. 등급별로 인정 개수가 달라요. 됐고 하나하나 하실게요. 이 첫머리 지금 문제에서 뭐 나왔어요? 물음병이죠. 물음병. 딱 찾아보세요. 물음병 어디 있나? 이래서 첫머리 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음병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묻자. 끝. 그럼 인정계수 0.9. 나왔잖아요. 0.9. 여기 있네요.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이래서 첫머리 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 0.9. 물음병.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물음병 여기밖에 더 있어요. 0.9. 첫머리 가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물론 풀네임으로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실까요? 영목 갤무리하고 자 홍씨니까 저랑 파트너 얘기하는 겁니다. 홍 장군 빨리 영목 갤무리하고 감잎에 가루둘레찬 한잔 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랬고 엄마가 아들 두들겨 팼는데 아들이 방아진으로 도망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홍씨 혹시 방아진에서 마더균한테 푸금으로 두들겨 맞고 피에 줄줄 흘리네 못 봤습니까? 3등급은 잿빛 뿌연 하늘에 흰 빤스 입고 오겹살 먹은 큰 파탄 나지 기타. 자 풀네임 갈게요. 역병, 모자이크병, 갈증병, 물음병, 감자뿔라방, 잎 말림병, 가루둘레병, 둘레썩은병. 끝났죠. 그 다음 두 번째, 홍색 부패병, 시드름병, 방아벌레를 아메리카 이꼴파리, 진딧물류, 마른 썩은병, 더댕이병, 균핵병, 푼마른병, 검은 무늬 썩은병, 줄기 검은병, 줄기 기부 썩은병. 그 다음에 3등급, 잿빛 곰팡이병, 뿌리 선충병, 뿌리 혹선충, 흰 비단병, 고추는 흰 가루병, 고춧가루니까. 얘는 흰 비단병, 감자는 흰 비단병, 고추는 흰 가루병. 그 다음에 반쪽 시드름병, 오이 총차별레, 겹 둥근무늬병, 큰 28 전박이 무당벌레, 빠박나방 탄저병, 기타 끝. 저는 이거 요즘 다 안 까먹어요, 잘. 아까 여기서 한번 틀린 것 같은데, 여기서 그 감자뿔라방, 잎말리병, 여기가 가루 더댕이병입니다. 가루 더댕이병, 여기는 그냥 더댕이병. 이게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꾸 써붙이고 화장실 앞에, 변기 앞에가 제일 잘 외워지죠. 저는 변기 앞이 제일 잘 외워집니다. 수시로, 심지어 강화유리 펜은 유리창, 샷시 뭐 아무데나 다 써붙입니다. 수시로 눈에 익히셔야 돼요. 3, 4번 택도 없어요.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수도 없이 반복입니다. 시험장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못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객관화 시키세요. 그냥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반복. 그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손으로 풀기. 계산 문제 무조건 손으로 직접 써야 됩니다. 답안지에다가. 다예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제가 한 번만 써주고 마냐 지금처럼 헤헷거리면서 열심히 떠들어줍니다. 징그럽게. 어느 정도 다 외워주실 거예요. 마무리 10%, 20% 여러분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본 문제. 어때요? 깔끔하죠? 답안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잖아요. 제가 여기에 쓸데없는 말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답안은 실전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수도 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됐고요. 자, 5점짜리인데 보시면 이건 아주 무난하죠? 이것도 사실상 주는 문제죠. 여러분 점수 받으셔서 이런 거 무조건 주셔 드셔야 돼요. 가실게요. 여기서 과수하고 받자고 친절하게 또 따로 끊어놨어요. 과수에서 경작불능조사 복분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병충해 보장하는 거 복숭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균 구멍병,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하나만 보상해요. 나머지 보상 안 합니다. 이렇게. 피해 인정 계수는 0.50%입니다. 됐고, 밭작물, 전수조사 실사하는 거, 콩팥이죠. 콩팥 얘네들은 항상 2인조로 웬만한데 묶어 다닙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실시하는 거 또 있죠. 논작물에 벼밀보리. 근데 지문이 뭐예요? 밭작물입니다. 그래서 벼밀보리 쓰시면 틀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령벼도 있죠. 논작물에 조사령벼는 전수조사 안 하죠. 왜? 조사령벼는 경작불능보장 온리 그거 하나 보고 들어오랍니다. 여기 재정식 보험금 양배추죠. 재파종보험금은 마늘이고 제2항보험금은 벼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여기 오타예요. 경작불능입니다.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아닌 거 밭작물에서 밭작물 전체가 있었죠. 다음 여기서는 차 하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이 더 있어요. 어디? 고추하고 브로콜리.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고추 브로콜리 쓰면 왜 안 되는지. 고추 브로콜리도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밭작물인데 문제를 잘 보세요. 어디 여기. 수확감소 보상 방식 과수 및 밭작물이래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요 생산비 보장 방식. 그래서 문제 풀 때 설마하니 여기다가 고추나 브로콜리 쓰신 분 있을 수 있어요? 틀린 답이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수확감소 보장 중에서 밭작물이래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밭작물
경작 불능조상돼서 아닌 품목 맞는데 뭐예요? 걔는 생산부 보장. 물으면 수학하면서 보장. 이런 사소한 거 실수하지 않는 거 덤비지 않기. 됐고. 문제 16번이야. 자, 요 문제가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험 토요일 날 받고 일요일 날 수험원 게시판에 여기가 충분히 오류 이의성 제기할 만한데요. 받아들여 줄지는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출제자 의도한 바에 다르게 업무 방법에서 표현이 애매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의 제기하실 분들은 제가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업무 방법서 페이지 395쪽이 근거 자료입니다. 보시면 먼저 원래대로 출제자가 의도한 바로 풀어볼게요. 출제자가 의도한 바는 여기에 정확한 표현을 원래는 이렇게 썼으면 문제 소지가 없는데 이 말은 피해액이라고 썼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 인삼 해가림설은 뭐예요? 손해액 구할 때. 손해액을 구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액을 계산하고 피해액에다 감가율을 적용한 감가 후 피해액 그리고 보험가액 20% 세 개를 비교해서 중간값이 최종 손해액이 됩니다. 저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출제자는 이걸 피해 개념으로 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감가상각 자료들을 준 거예요.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금 금액의 한도로 그냥 줬을 뿐이고요. 그럼 얘를 적용하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자기부담부를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 풀이대로 계산은 간단해요. 이렇게 손해액은 미니멈 손자가입니다. 손자가예요. 공식이 보험금 손자가예요. 농협설물은. 그런데 여기 손해액을 이걸 피해액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감가상각을 적용, 아까 감가상각 적용을 보여줬죠. 1-ND, 1- 경영 감가율 곱하기 경관연수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동은 뭐냐면은 장수피, 피복제 단독석 얘는 1년 고정 감가율 40%. 그래서 40% 1년 고정 감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손해액에서 1- 경영 감가율 경관연수 다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험금은요, 여기, 요 손해액의 10%는 25만 2천 원인데, 최소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빼줬고, 가입금액 한도 손자가에서 222만 원이에요. 여기 똑같이 여기도 손해액에서 10% 6만 원인데, 피복제 단독사의 최소 자기부담금은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각 문제마다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가 되겠죠. 요거 30만 원 썼는지, 얘를 10만 원 잘 썼는지, 이런 것들. 이걸 22만 2천 썼는지 무조건 틀린 거고, 그건 그분은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6만 원 쓰신 분은 틀린 거죠. 자기의 부담금 얘가 맞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 출제자가 의도한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뭐라고 해석도 가능하냐면, 문제를 잘 보시면, 어떤 분이 이제 주말 동안 이 제기를 올리셨어요. 뭘 올렸냐면, 이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개념. 이 손해액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방법서 395쪽 양가를 1번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이거 띄워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교재 395쪽이에요. 보시면, 여기. 손해액을 산출하는데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손해액 산출 시에는 감가율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해석은 뭐예요? 감가율을 적용한 게 손해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문제 나온 대로 여기 이 손해액은 이걸 다 적용한 후에 최종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자기부담금 10% 30만 원 빼고 가입금액 한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충분히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안이 예를 들면 이제 바뀌겠죠. 어떻게? 여기가 아까 말한 여기가 적용한 게 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다 적용한 최종 결과값이 이거라는 거죠. 그럼 300만 원에 10% 30만 원, 한도 270만 원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밑에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 이걸 다 적용한 후에라면 100만 원에서 10% 10만 원 해서 9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얘를 적용한 값이 100만 원으로 최종 결과값이다. 손해액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충분히 있어요. 여기 어디 지금 여기였나요? 이 말고 여기. 왜?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손해액 산출 시에는 감가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가율을 적용한 최종 결과값이 손해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해액에 감가율을 한 번 더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누가 제기를 했어요. 충분합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의 제기하실 때는 요 근거를 제기하시고 같은 개념으로 저 밑에 양가로 2번 있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손해액을 산출하죠. 그래서 다만 밑에 우리 문제 수리복구 되지 않았죠? 이때도 시가가 뭐예요? 감가상각 감가율을 적용한 후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이게 이 손해액이 삼동 손해액 있죠? 여기
여기 이 손해액이 감가를 적용한 최종적인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무방법상 이 표현이 그 표현이 좀 현재 상태는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조달가에 고장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수리복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보상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가를 계산하는데 손해액이 이거를 다 적용한 후에 금액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근거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 근거죠.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감가상각된 금액. 하지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 아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에서 할인 할증률이 100% 있죠. 그럼 명백한 출제율이 맞아요. 명백하니까. 그건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니까. 그거는 아마 다 받아들여 줄 건데 이거의 경우는 맞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 그러면 손해액으로 정확하게 해서 그 풀은 맞는 사람만 맞지 무조건 다 맞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강사일 뿐이지 이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 근거 자료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혹시라도 이의 제기하실 거면 여러분 교재 395쪽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고요. 쭉 가셔서 이제 본래 강의로 되셨죠? 이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고 요 손해액의 개념, 출제자 의도는 여기에 피해액의 개념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 모의고사나 문제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저는 어떻게 만들까요? 피해 면적을 주고 제곱미터당 제조사 가액을 줍니다.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피해액이 돼버리잖아. 그럼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이걸 적용을 하면 자연스러운 문제가 없는데 이 표현이 애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출제자들이 요건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나. 오류라기보다 어쨌든 이의제기 한번 해보세요. 장담 못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17번. 이것도 별것도 아닌데 사연이 길죠. 사연이 길수록 본질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지금 주르주르 하다가 뭐래요? 조사했는데 표본 조사했더니 계약자가 인정 못하겠대요. 저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조사해서 피해를 말씀드렸어요. 나 인정 못해. 당신은 그거 많이 달린 것만 찾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불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재조사 나가야죠. 그래서 전수서 실수했습니다. 계약자가 열이 받으신 거. 몰라. 이거 표본 조사도 인정 못하고 전부 다 조사해.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벼에서 수확량 조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이제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전표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계약자가 불인정해서 세 가지 조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수량요소조사는 작년에 나왔죠?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업무방법이 있으니까요. 세 가지 조사를 다 했을 때 우선순위는 뭐부터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표수. 그래서 첫머리가기가 중요해요. 지금 뭐예요? 문제에서 두 가지를 다 했대요. 그럼 어떤 걸 우선 적용한다? 얘를 우선 적용해서 수확량을 결정한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 두 개 다 했답니다. 그럼 얘는 무시하는 자료가 되겠죠. 얘는 현혹 자료. 그리고 얘를 갖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죠. 전체 조사 중량 1200kg 곱하기 1-함수율 나누기 1-기준함수. 이제 그건 뭐 쉽죠. 이렇게. 먼저 문제 물음 1번 먼저 보실까요? 물음 1번은 저는 이렇게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계산 문제 풀이보다. 제2항 보험금에 지급 가능하면 해서 1회죠. 제2항 재집하 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고 말아요. 1회 한 해 지급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제2항 보험 공식은요. 가입금액 곱하기 면적 피해율 곱하기 25%입니다. 가입금액 주어졌고요. 면적 피해율을 구해야 되겠죠. 곱하기 25%는 주어졌고. 면적 비율은 재변 면적분의 최종적으로 제2항 재집한 거.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문제 해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2항 재집하에서 면적 피해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최초 분본은 이겁니다. 실제 경작 면적. 그 다음에 제2항 전 말고 최종적으로 제2항 직후에 후조사 나가죠. 그 후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제2항하면 이겁니다. 이거가 나누기 이거 하면 그게 면적 피해율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거. 저렇게 구한 면적 피해율이 여기 저렇게 구한 면적 피해율이 뭐다? 10%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10%다. 그럼 뭐예요? 제2항 재집합 보험금은 없습니다. 왜? 10%를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10%는. 요것도 그래서 한번 제가 써놨습니다. 실제 답안에서 저런 거 쓰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보험금은요. 가 피해자고요. 수확량은 아까 전수조사 수확량 그리고 1-함수율 나누기 1- 기준함수율. 기준함수는 제가 매콩 강의를 해드렸죠.
매콩강, 내림차순, 매, 콩, 여기 밀보찰.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15, 14, 13.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벼하고 있나요? 벼인데 뭐 찰배였나요? 동진 찰배였던 것 같은데 문제가 찰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의 함수율이 이렇게 13% 오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 미보상 감소량은 평수 미보상 비율. 비율은 평수 미평. 끝났죠. 어려운 거 없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서 하나 공부하실 게 더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것이 이번에 제가 그 시험 보신 분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또. 여러분 표본 구한 수학량 하실 때 전수조사 수학량 뭐예요? 여기 전수조사 이렇게 답안 쓰신 분도 있대요. 전수조사 수학량 곱하기 1-7% 하신 분 계세요. 이거 로스율이죠. 표본조사에서만 쓰는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1-함수율 나누기 1- 기준함수율 하신 거예요. 이걸 한번 쓸데없이 더 하신 거죠. 얘를. 이런 게 오지랖이죠. 오지랖이 아니라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죠. 그게 반복과 안 반복의 무서움이에요. 3, 4회독 택도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쪽, 무조건 기본 6회독부터 한 회독 더 할수록 합격 확률은 딱 10%씩 더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실수 한다니까요. 이건 어디서만 해요? 표본조사 때만 하잖아요.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렇게 실수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틀린 거예요. 부분점수 안 줘요, 저희 시험. 부분점수 안 줍니다. 자, 됐죠? 이제 문제. 그래서 문제 18번 이어서 갈게요. 문제 18번은요, 아주 깔끔하고 완성도가 좋아요. 정말 질문도 이렇게 조각조각 끊어서 정확하게 질문했고요. 하나하나 보실까요? 먼저 문제를 볼게요. 먼저 적과 전에, 이렇게 적과 전에 자연재해 호우가 있었고, 이거로 인해서 나무가 이출되어서 50주가 고사되었습니다. 저거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었으므로 저걸 고사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주수가 50주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나중에 실제 결과주에서 고사주수를 뺀 게 조사 대상주수. 적과 척과수수 할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적과 이후에 그러면 저 사이에 적과 후 착과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자료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제는 5종 한정 보장 특약 미가입. 즉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라는 뜻입니다. 한정 보장이 아니고 됐고요. 하나하나 보실까요? 그럼 물음 1번이 뭐예요?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 보통 뭐예요? 착과 감소량을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과중은 안 주고 그냥 개수로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적과 종료 이전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는요, 평년 착과수 빼기 적과 착과수, 즉 적과 착과수 구해보라는 뜻입니다. 적과 착과수는요, 여기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죠. 가입 주수가 250주에서 적과 종료에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거 50주. 조사 대상 주수는 저는 조대주라고 합니다. 조대주는 200주. 그 다음에 여기 적과 착과수 조사 내용을 봤더니 한 주당 평균 착과수, 이미 주당 평균 착과수를 줬네요. 그럼 여기다가 조대주를 곱하면 되겠죠. 200주 곱하기 150개 하면 3만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음 1번에 적과 종료 이전, 여기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 4만 개에서 3만 개 빼면 10,000개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 두실 거는 여기서 항상 평년 착과고 적과 착과수를 구하면 실무에서도 그런데 착과율을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착과율은요, 평착분의 적착이죠. 그럼 얘가 4만 개분의 3만 개니까 75%가 됩니다. 그래서 75%가 되고 이 착과율이 60% 이상인지 60% 미만인지에 따라서 착과 손해 피율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바로 물음 2번, 물음 3번에 물음 2번에 쓰고 있어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계산도 깔끔하고 정말 제일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물음 2번은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누적 감소 과실수에 별도로 합산하는 그 개수입니다. 얘는요, 저 과정은요, 착과손해 감소 과실수는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착과손해 피해율을 곱하게 되는데, 저 착과손해 피해율은요, 착과율이 60% 이상일 때, 착과율이 좋다는 뜻이죠. 75%. 착과율이 60% 이상일 때는 5% 곱하기 1-0.6분의 1 착과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 착과손해 피해율이 만약에 착과율이 저게 아니라 60% 미만일 때에는 5%. 요게 착과손해 피해율이 돼요. 그런데 이번 문제의 착과율은 75% 여기죠. 60% 이상. 이게 착과손해 피해율이 됩니다.
거기다가 적하고 착가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되게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문제는 어디냐면 여러분 업무 방법서도 제가 연결해 드렸는데 답안에 보시면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업무 방법서 269쪽 한번 봐보세요. 그거 두 번째 걸 이해 못 하세요. 착가 피해 인정 개수. 원래 기존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암기하신 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낙하 피해 감소 과시 고탕배이다. 그냥 1.07 했던 거예요. 이렇게. 왜? 사과 배의 낙하 피해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태강, 집화진,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의 경우에 낙하 피해는 낙하 피해를 계산한 다음에 1.07. 그게 뭐예요? 요 7%란 얘기예요. 아, 사과 배 품목의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태강, 집화진, 여기는 태풍이었죠? 태풍이에요. 지금 태풍이 힘나는 올라오고 있죠. 태강, 집화진으로 인하여 사과배 품목이 낙하 피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계산한 낙하 피해에다가 요거 개수에다가 7%를 착가 피해 인정 개수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다짜고짜 공식을 외웠던 분들 이런 문제 이걸 지금 어렵다고 말하시면 그건 좀 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어렵다고 하면 정말 그건 안 돼요. 1.50만 다짜고짜 외웠다고요? 요거를 착가 피해로 인정해서 낙과가 됐지만 착가 피해도 요만큼도 여기에다 더해주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에 이제 해독하실 때 요번 문제, 이번 8회 문제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 이런 조건들이에요. 단서 조항들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잘 보시면 어떤 수, 개수, 무게, 수량, 그 다음에 피해율에 대해서 이 예시들이 달라요. 문제마다. 보통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해서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소수점 이하 벌이라는 경우도 있고, 즉 올해 8회 문제의 특징은 각종 개수에 대해서 문제마다 일관되지 않고 다 다르게 조건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는 문제에서 요구한 개수, 단수 처리, 소수점 이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아무리 잘 풀어도 이걸 놓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문제 분명히 부분점수 가차없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합격자가 점점 공부량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점수는 못 줘요,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이번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완성도가 높다. 여기 착가 피해 구성률 구하는 거 아까 제가 빼먹었었는데 여기 어렵지 않죠? 여기 낙과 피해. 낙과 피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상창, 이거는 전 낙피구라고 착피구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개수. 이거 90개, 100개. 전체 개수가 분모에 오고요. 이게 피해 인정 개수는 정상 0.5, 0.8, 1.0이잖아요. 그럼 정상은 피해 인정 개수가 0이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 가서는 병충해는 미보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80개에는 0.5로 곱해주고요. 여기는 없고 100% 두 개는 1.0 곱하죠. 이걸 더한 거를 100으로 나눠주는 게 낙하 피해 구성률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됐죠? 문제의 완성도가 매우 좋고 계산 문제도 깔끔하고.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문제 19번. 자, 이것도 웬 사연이 이렇게 많아요. 이번 문제의 특징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간단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5일간 손은 도난 또는 행방불명이 보상하는 손해 예예요. 그런데 도난 또는 행방불명 해놓고 보상하지 않는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 소 키우는 사람이 보험 가입해놓고 허구한 날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 다녀보세요. 골프 치러 다니고 보험회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은 얼마 그렇다고 하루도 움직이면 딱 거기 붙어있어 1년 내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방법서에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교재 제가 연결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방법서 여기 443페이지하고 여기 433페이지 보시면은 72시간이 나와요. 여기 축사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3일 이상 비워두게 되면 그 안에 잊어버리면 보상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5일이면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동남아 3박 5일 여행 상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여행 다녀오셨대. 여행. 이러면 딱 푸켓 3박 5일 상품 갔다 온 거지. 근데 어떻게? 그분이 갔다 오시면 문제 나왔잖아. 보상하지 않겠대요. 소 잊어버린 거. 어디 여행 가겠어요? 겁나서. 그리고 기타 고있던 중과실 없었고 소홀한 거 없었대요. 딱 요 시간입니다. 요거 사유 저거 하나밖에 안 준 거예요. 그렇죠? 핵심 이거 하나밖에 없죠. 되게 길죠. 되어 있잖아요. 말이 길지로 핵심은 간단하다고. 보실게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도 간단해요. 한 마리야 또. 한우 암컷 한 마리. 가입 금액은 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의 보험가액 구했죠. 그럼 보험가액 그게 보험 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 가액에 따라서 가입 금액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보다 보험 가액이 크다? 그럼 일부 보험이 되겠죠. 그럼 비례 보상해 주는 거고요. 하나하나 보실게요. 자, 그럼 소의 무게는요. 기본이잖아요. 보험 가액은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이에요. 이게 일관된 논리라고 있잖아요. 가축에서는 딱 요거 체중 곱하기 몇 킬로,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두 개 그냥 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체중 따로 가고 킬로그램당 곱해서 구해서 곱해주는 거. 체중은요? 가축은요? 발육표준표에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발육표준표는 사고 원령 계산해야죠. 사고 원령은 여기 11월 4일에서 8월 14일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가 9개월 10일이 되겠네요. 근데 소원령 계산은요, 월 미만 절사입니다. 얘를 절사해버려요. 그래서 사고 원령은 9개월, 발육표준표 9개월령에 찾아갑니다. 체중 나왔죠?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차분하게. 자, 그러면 킬로그램당 구해줘. 한우는요, 킬로그램당 금액을 이렇게 350kg에 대해서 가격이 월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00kg에 대해서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몇 월 달에 났어요? 8월 달에 났습니다. 8월에. 그러면 산지 가격 동향은 사고 전월입니다. 사고 전월 6월 달에 350kg와 600kg의 킬로그램당 금액. 킬로그램당 금액은요, 350만 원 나누기 350kg, 560만 원 나누기 600kg. 그럼 얘가 만원, 얘가 9천 얼마일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단가 큰 게 여기 만원짜리죠. 그럼 얘가 만원이에요. 만원. 250kg 곱하기 만원. 25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왜 줬냐? 송아지는요, 6, 7월령 자료는 현혹 자료입니다. 무시하라고 돼 있어요. 업무 방법서에 이 자료는 6, 7월 자료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자료를 쓰는데 왜 줬을까요? 얘가 지금 계산해서 250만 원 나왔죠. 혹시라도 이 계산한 금액이 송아지 가격 230만 원보다 작게 나왔다고 칠게요. 220만 원 나왔다. 그때 기준 가격이 뭘로 한다? 송아지 가격으로 한다. 준 거예요. 참고하라고. 그래서 함부로 덤비면 안 되고, 여기서 구한 값이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한 금액 값이 송아지 가격 4, 5월령 송아지 가격보다 작게 나왔다면 이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격을 하면 되고요. 만만치 않죠? 되셨고, 구했고요. 그 다음 조건 1, 3은 참 좋아요. 지급보험금과 그 산정 이유를 지원이고 이유입니다. 오타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간단해요. 설명 다 드렸잖아요. 네, 여긴 다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자, 보험금 산정액은요. 아까 손해액이 나왔죠? 250만 원 나왔습니다.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 그리고 여기 분모는 보험가액이죠. 사고가 발생한 때 곳에서의 그 가액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은 2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의 비례보상, 일부 보상을 하죠. 실손보상이죠. 실손 비례보상입니다. 곱하기 1- 자기부담 비율. 좋습니다. 160만 원 나왔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산정됐으나 지급하진 않죠. 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도난 또는 행방불명은 보상하는 손해이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또 업무방법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다가 사육상소를 72세간 비워둔 상태의 도난 손해.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물음 3번. 제가 할 때 소는 긴급도축 사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폐사는요. 그 다음 긴급도축 폐긴도사라고 했습니다. 소의 주기하게 보상하는 사고는요. 폐사, 긴급도축, 도난 또는 행방불명,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폐사는요. 질병 또는 각종 사고입니다. 긴급도축은요. 부상, 그 다음에 난, 산, 급, 좀 누차 얘기했는데 나왔지. 여지없이 나오잖아요. 저 강의 시간이고 수도 없이 얘기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그래 놓고 여기 부상은 뭐예요? 종류가 사경탈입니다.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그리고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차증, 유량감소, 젖소 유량감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안 쓰신 분이 있냐면요. 저한테 다 고백들 하십니다. 잘 보세요. 답을 어떻게 썼나? 답안을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여길 썼어.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이걸 썼어요. 여기를 안 쓰고 미쳐. 근데 그중에 또 급성고차증 쓰셨더라고. 문제는 부상을 딱 통 털어버렸잖아요. 부상의 종류를 쓰시면 이걸 써야 되고요. 문제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여기 꼼꼼하게 잘 보세요. 부상하고 딱 끊고요. 부상하고 가로치면 사경탈인데 부상 끊고 난산급 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부상 쓰고 사지골절 경추 부상 안에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난산급 유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젖소 유량감소. 저는 심지어 문제 어떻게 한번 더 냈는지 아세요? 여기 문제가 뭐예요? 한우 암컷이죠. 그런데 문제가 종모우라면요. 종모우도 부상하죠. 종모우는 수컷입니다. 수컷이면 여기서 절대로 걸릴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젖소 유량감소 아니죠? 수컷은 절대로 젖이 나오잖아요. 젖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난산 산용마비.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네. 난산 산용마비. 그죠? 급성고창증은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걸리고요. 즉 난산과 산육만비는 암컷의 고유한 질병입니다. 종모는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요. 수컷이니까. 종모가 뭐예요? 시숫소잖아요. 난산, 산육만비는 암컷만 걸립니다. 지금 문제가 한우 암컷이니까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나올 때 종모로 나오면 이거 쓰면은 틀리죠. 죄송합니다. 이게 좀 틀어졌는데. 자, 보시면 내년에는 한우 암컷이 아니라 종모으로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부상의 종류로 수시하면 사지골절, 경주골절, 탈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축에서 주기하게 보상하는 사고 있죠?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90% 이상 또 나와요. 다른 개념으로다가. 제 강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자, 문제 20번. 마지막 문제죠. 요 무화과 문제. 좋은 문제인데요. 이번에 시험장에 나오셔서 여기 함정에 빠지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보면요. 이 문제가요. 특히 결과지필 부분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에 살짝 미비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마지막에 제가 평가하면서 말씀드리고 일단 나머지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쉽게 나왔어요. 자, 먼저 큰 틀. 무화과 보실 때는 항상 제가 수평선 딱 그리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수평선 딱 그리고, 이 색깔 말고요. 그래서 수평선 딱 그리고 딱 끊습니다.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 놓고 여기가 수학 개시전이죠. 수학전 여기는 종합염이고요. 이 뒤에는 개시 후 특정염입니다. 특정염인데 태강후,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하죠. 그래서 여기 수학전 종합염의 조사는요. P1은 P0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는 평수 미평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P1이라고 할게요. 얘는 1 여기서 나온 거 P0 곱하기 자녀 수학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비율 1 P0 곱하기 잔결. 저거 생각나면 무조건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 다음에 수학량은요. 여기 수학량. 항상 이렇게 탁 쓰고 1은요. 조대주 수학량이고요. 2는 미보주 수학량입니다. 미보상주. 끝났죠? 조대주 곱하기 표본주수분의 표본주수, 표본주 착과수. 미보주는 미보상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학량. 끝났죠? 미보상 비율은 평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끝났어요. 문제는 이번에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결과지 비율. 여기도 함정이 있었고요. 하나하나 천천히 볼게요. 공식은 확인하셨죠? 그럼 최종 피해율은요? P0 더하기 P1이 최종 피해율입니다. 문제 검토 들어갈게요.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보험 가입 금액 주어졌고 실총 가입 주수가 300주래요. 그리고 평년 수학량 주어졌고 과중 주어졌습니다. 저 과중은 어떻게 하시냐면 최종적으로 그냥 89를 곱하세요. 곱하기 0.008, 0.08에다가 소수점 틀린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푸실 때는 곱하기 그냥 89g 개수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곱해주면 되잖아요. 89g을 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00으로 나눠주세요. 왜요? 1kg은 1000g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예를 들어 800g 그러면 0.8kg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80으로 주면 0.08, 0.008 헷갈려요. 그러므로 이렇게 100g 단위 미만의 개수는 5g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럼 그람 수를 그대로 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될게요. 됐습니다. 자기부담 주어졌어요. 자기부담 비율. 다음에 수학전 사고조사 내용. 이 문제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총 300주 중에서 보험 가입 일자 기준 과소에 시제된 모든 남수가 300주. 이게 실제 결과주수죠.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이게 고사주수예요. 10주. 이게 고사주수. 됐고. 보상한 손해의 이외의 원리로 D말 무시하고 그냥 미보상 줬습니다. 그 다음에 병에 추후는 고사. 이것도 미보상주예요. 그러므로 두 개를 묶어서 이게 미보상 주잖아요. 이게 10주, 20주, 30주. 그럼 조대주는요. 조사대상주수는 실제 결과주수 300주에서 고사주수와 미보상주 빼죠. 그러면 300에서 40주를 빼면 260주. 조사대상주수는 260주예요. 게다가 착과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문제는 전 표본주 안 줍니다. 조사대장주수 나면 당신이 찾으세요. 그래서 조사대장주수가 260주니까 이 첫 자리 100자리 숫자에다 더하기 7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주가 나왔죠. 문제에서는 주었고요. 저는 안 줍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이거 안 주는 수가 생겨요. 항상 마음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표본주 착과수 9주에 달린 총 개수가 1800개랍니다. 그 다음 미보상 비율 주어졌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착과 피해 구성률에서 이 자료도 좋습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시면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이걸 좀 어렵다고요? 이건 기출도 됐어요. 이거 피해 인정 개수에 대해서는.
정상 50%, 80%, 10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도 모의고사 냈습니다. 저 내용도 다 쓰라고. 이거 어렵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용으로도 공급됐었고 일반 시장 출하도 안 됩니다. 그럼 100% 피해죠. 10개 곱하기 100%죠. 피해. 그 다음에 일반 시장 출하지 정상 과실의 피해 가격하는 50% 정도 예상된다. 50% 피해죠. 그래서 20개는 50%. 그 다음에 피해가 경매다. 피해가 없거나 경매한 과실은 정상으로 봅니다. 정상. 정상은 피해 인정 계수가 0이죠. 그 다음에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일반 시장 출하는 안 된답니다. 80% 피해. 20개 곱하기 80%. 0.8, 1.0, 0.5, 여긴 0. 다 나눠서 총 합계 개수 100으로 나눠주면 그게 착각 피해 구성률이잖아요.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은 이제 문제풀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수학 개시와. 여기서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저도 문제를 핵심 문제집 만들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신데 요건 분명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왜냐? 문제를 한 단 조건을 빼먹어 버렸어요.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자, 일단은 여기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아까 수학 개시의 P율은요, P0, P1은 1-P0. 조그맣고 P0 구했죠? 수학 개시점 비율 곱하기 자녀 수학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비율 이제 하나하나 구합니다. 자녀 수학량 비율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타입니다. 9월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9월. 오케이. 주어졌는데 원래는 사고 발생일이 언제 아까 사고 발생월이 사고일자 9월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농지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서 조사자가 기준 일자를 임의로 하진 않습니다. 다 위에 그 지역 팀장보다 상의해서 하거든요. 그 기준 일자를 8월 20일로 수정했대요. 이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교재 업무방법서죠. 325쪽 봐주세요. 325쪽 그 반가로 나의 양가로 이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로 하되 여기 똑같은 내용 쓰고 있죠. 사고 일자로 하되 농지의 상태 및 수확 정도에 따라 농지의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그거를 기준 일자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고는 9월이지만 8월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얘를 적용한다 그거예요. 이거는 함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여기다 날짜 넣으시면 돼요. 8월 20일로. 그래서 자녀 수확량 비율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저 결과지표율에서 발생했어요. 잘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좀 미비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났냐면 여기입니다. 다 지우고 여기만 집중할게요. 여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잘 보시면 여기입니다. 결과지표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잘 보시면 고사 결과지수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고사 결과지수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게 고사 결과지수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건 미보상 결과지수고요.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그런데 여러분 어딜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교재 그 업무방법서 330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가나다라의 동그라미 나가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답이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다라의 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사 결과지수는 제 목소리 커집니다.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과 미보상으로 나눠졌다. 이 말을 빼먹었어요. 이 문제에서. 이 말을 빼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사 결과지수라면은 보상하는 고사 결과지수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엄연히 고사 결과지수는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게 고사 결과지수입니다. 우리가 보상 고사 결과지수라고 안 해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결과지수는 그냥 고사 결과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결과지수는 그냥 미보상 결과지수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줬어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이번에 내려면 330초처럼 이렇게 한마디 더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 뭐라고 되냐면 고사는 요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사는 보상이 5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고사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출제자가 지금 얘기한 건 의도한 건 이거예요. 5개 그리고 미보상
병충해가 미보상이죠. 얘가 2개. 그래서 보상하는 결과지수는 3개로 계산한 게 이 문제의 지금 이게요. 다른 학원문서도 이렇게 푸셨더라고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왜? 가나 다라의 라 빼고 가나 다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대로. 가나 다로 풀어볼게요. 밑에 업무 방법 쓰는 거는 여기. 자, 문제에서 보시면 정상 20개입니다. 이게 정상. 그 다음에 여기 5개. 이 5개에는 보상과 미보상이 섞여 있다고 본 거예요. 보상, 고사와 이거 이번에 시험 보셨던 부분, 아 그렇지, 이 말을 안 줘서 헷갈려 버리신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문제가 애매했던 거예요. 주려면 정확하게 이 5개에는 보상과 미보상은 합한 숫자이다 이렇게 줬어야 됩니다. 그 말 안 주면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이런 답이 나와요. 이렇게 안 풀고 그 말 안 주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정상, 얘가 고사잖아요. 고사는 당연히 보상하는 거로 말합니다. 근데 병충해 미보상이죠. 플러스 2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25개가 아니고 27개가 나와버려 있습니다. 그렇게 풀었어도 솔직히 말하면 출제자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여기 말하는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 고사 결과지수와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합한 값이다. 그 말 안 줬거든요. 안 주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이 5개가 이거에 여기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 5개가 얘를 포함한 거냐 안 한 거에 대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딱 업무 방법을 해석해 볼까요? 이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요, 얘가 고사 5개, 얘는 엄연히 고사는 보상하는 거란 뜻입니다. 쟤와 합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 따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럼 총 개수는요, 5개, 20개, 2개에서 27개 나와버린다니까요. 분모가 달라져 버린다고요. 답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함정에 빠진 게 이 부분 얘기하는데, 함정이 아니라 문제가 미비라고 봅니다. 그렇죠? 답이 2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제가 다 결정은 못 내드리겠는데 어쨌든 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가나 업무 330페이지에 가나 다라의 라가 없다고 하고 가나 다만 있는 상태로 풀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가 이제 된 거죠. 여기 이 고사 결과 지수가 보상과 미보상을 합한 거다. 그래서 이게 보상과 미보상을 합한 거니까 미보상을 뺀 거 이렇게 되고, 정상에는 착각 피해 구성률을 곱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0 이거 따로 받고, 이제 요 부분은 저도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드시 고사 결과 지수는 보상과 미보상 330쪽 가나다라의 라는 표현이 좀 빠졌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가나다라의 라를 써줬으면 전혀 노 프라블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람에 따라서 아마, 그렇지, 나는 저렇게 풀다, 나 여기다 플러스 27개로 풀었는데 그분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풀었다고 이것도 맞다고 할 수밖에, 아마 2개 다 맞지 않을까 싶어요, 피해율이.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좀 길게 했죠. 꼼꼼하게. 그리고 대응책까지,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두 부류시겠죠.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이번에 시험 바로 치시고 더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왕 시작하셨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은요, 내가 그에 운이 없어서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결과를 봅니다. 저희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하면 되는데 잠깐 이렇게 방법론을 모른다든가 교재를 꼼꼼히 안 봤다든가 이런 실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1회부터 7회, 8회 해드렸죠. 1회부터 7회는 제가 풀어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동안에 완전히 전면 삭제되거나 또 개정되거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리바이벌 했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개정이 된 거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해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그 틀 그대로 숫자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푸시는 개념이 되고, 전혀 손도 대도 할 수 없게 완전히 개정 폐지됐다 그러면은 제가 전면 폐지라고 표시했어요. 문제는 그대로 실어드리고 답은 없겠죠. 전면 폐지됐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폐지된 건 제가 전면 폐지라고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개정이 된 거는 일부 수정해서 문제를 새로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께서 시험에 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드렸고,
제 강의를 본 강의 때 들으시려면 아주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덤비지 마세요. 차분하게 들으시고 제 강의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는 스스로 I am the best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고요. 여러분께 특히 어려워하시는 산식 있죠?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시간부터는 1회부터 7회 역산으로 갈게요. 1회부터 7회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출문제 한번 보셔야 내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왔던 게 반드시 또 나옵니다. 방향을 바꿔서, 초점을 바꿔서.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